이게 무슨 소리야? 또 졌어! 이제 나의 천멸을 했다고! 까휴! 까휴, 이렇게 부끄러울 때가 있는가? 나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활복을 했을 게다! 멍청한 것들 같으니라고 결코 용서할 수가 없는 일이야. 타퍼 같은 것 같다.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방송 주간 K리그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저는 엠발의 마법사 염기훈입니다. 주간 K리그는 축구팬들의 탕탕 후루후루 취향 저격 어플리케이션 오늘의 K리그 축구 커뮤니티 축구 디스코드 종합 스포츠 커뮤니티 페어플레이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주간 K리그 488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성남팬 김대중이고요. 이번 488화는 패널들의 스케줄 사정상 전반과 후반으로 나눠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정규 녹음을 하는 오늘 월요일에 지우씨와 재훈씨가 오늘 시간이 맞지가 않아서 이 두 분은 다음날 이 후반전 녹음분으로 찾아뵙게 될 듯 하고요. 이번 488화 전반전은 저와 청취자이신 여자나느님과 함께할 예정이고, 이후에 반가운 목소리 포항팬 준영님과 연결하여 포항 얘기도 나눌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 제 앞에는 여자나느님이 나와 계셔서 먼저 인사를 나누면서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주 만인가요? 1주 만인가요? 또 왔네요. 그런데 2주만 아닌가요? 예, 어쨌든 2주 만인 것 같습니다. 또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게 사실 저 혼자서 하거나 아니면은 제 뭐 댓글 타임을 제가 좀 소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준영 형님과 이렇게 할까 했는데 그래도 많은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게 좀 좋잖아요. 그래서 저 혼자 그냥 외롭게 녹음할 뻔했는데 다행히 여자나느님께서 긴급 호출이라고 해야 될까요? 긴급 호출을 했는데 바로 튀어와 주셨어요. 지금 방금 일 끝나고 지금 쉬지도 못하시고 식사는 하셨나요, 근데? 네, 일 들어가기 전에 밥을 먹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아무튼 바로 튀어오셔가지고 지금 역시 저희 패널들이 그러니까 여유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진짜 이게 생업을 살면서 방송을 하는 게 이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오늘도 이게 정기적으로 하는 이제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하필이면은 패널 중에 2명 중에 한 명이라도 시간이 됐으면은 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기존대로 이제 녹음을 하는 건데 2명이 또 동시에 안 되는 또 이런 일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또 이럴 때 여자나느님과 또 준영 형님이 또 시간을 또 내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본방이 이렇게 또 이어지기도 하는구나. 죽으란 법은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정말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신나게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댓글을 먼저 얘기를 할까요? 그 여자나님 그래도 오랜만에 오셨는데 근황은 따로 없으신가요? 앞에 계신 대주님 뭐 이미 만나서 아시겠지만 아산 대 성남의 원정 경기 같이 봤고 대준 씨는 좀 서운하겠지만 아산의 승리의 현장을 목격하고 왔습니다. 예, 좋은 걸 목격하셨고 저는 뭐 아산 잘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간 뭐 다른 것 때문에가 아니라 성남 선수들이 뭔가 좀 무기력하고 뭔가 열정이 없는 듯한 느낌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경기 끝나고 좀 그러니까 솔직히 질 수는 있는데 증거보다 약간 그게 더 좀 속이 상하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뒤에 리뷰가 준비돼 있으니까 그때 얘기를 나누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네요. 그러면 이제 댓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 지난 방송 때 썸네일을요. 재윤 그러니까 데레리스님이시죠. 데레리스님께서 이제 남겨주신 저 사진을 너무 잘 나온 사진이었길래 요거를 좀 썼습니다. 그리고 오랄비를 이제 했는데 그걸 하면서 그 댓글들이 좀 달렸더라고요. 쿠사마님이 오랄비 센스에 무릎을 탁 치고 갑니다. 오늘도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만항구 1번지님도 편집하시는 분, 저를 의미하는 거죠.
땡땡 하신 겁니까? 뭐 이게 땡땡이 뭐였을까? 이게 너무 궁금하다. 아무튼 뭐 왠지 미치신 겁니까? 뭐 이런 건가? 아무튼 이런 거 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블라인드 처리된 것 같습니다.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시면 썸네일이나 인트로를 시작부터 부족한 점이 확 깼네요라고 하셨는데, 네, 뭐 저 평소에 그렇게 이상한 생각을 하진 않고요. 갑자기 이제 데레리스님의 사진을 보니까 이 드립이 떠오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 근데 재밌는 게요. 이번에 조회수가 좀 잘 나왔어요. 조회수가 잘 나왔는데 역시 오랄비의 이 효과가 아닌가. 역시 근데 좋아요가 생각보다 많이 안 눌러져 있더라고요. 이건 마치 이번 대선에서의 출구조사 같다고 할까? 출구조사랑 실제 결과랑 좀 달랐잖아요. 오랄이라는 말을 부끄러우셔서 아마 좋아요를 안 누르셨는데 사실 들을 건 다 들으시고 이런 게 아닐까. 역시 이 방송도 입축구 아닙니까? 역시 오라를 좋아하시는 청취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셨다. 앞으로 이렇게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대주파 호연님이 거기에 대댓글 남기셨네요. 대주님은 축구 방송계 최욱 같은 분입니다. 천재시죠. 천재까지는 절대 아니고요. 그냥 드립만 좀 재밌게 한다. 재밌게 한다. 내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재밌는 내 딴에는 재밌다고 생각하는 드립을 자주 하는 사람이다. 이 정도로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욱 같은 분이랑 비교하기는 너무 최욱 씨한테 너무 죄송스럽네요. 그리고 여자나느님이 좀 그 앞전에 먼저 댓글 남겨주신 게 있는데 하는 김에 이것도 얘기해보죠. 그 지난 방송 487화 방송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소식 하나 전합니다라고 말씀을 주셨네요. 이것 좀 패널들과 사실 하고 싶었던 얘기긴 했는데 안타깝게도 패널들이 오지 못해서 여자나느님, 이 댓글의 주인공이신 여자나느님과 이 얘기를 좀 하게 될 것 같아요. 쿠플로 클럽 월드컵 보려고 연결해 보니 쿠플이 스포츠 보는 것 와우 회원 회비는 별도로 스포츠 패스라는 이름으로 월 9,900원 결제를 해야 하나요? 오늘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댓글을 또 남겨주셨네요. 저는 쿠플 스포츠 패스 결제하였고 지금 확인해 보니 단순 국가대표 친선전 A매치와 K리그는 스포츠 패스 안에도 시청 가능하네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선 요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저도 결제를 했어요. 근데 참고로 제 동생이요 스포티비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스포티비의 계약이 다 끝나면서 그 PL이라던가, 그러니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라던가 많은 이 판권들을 쿠팡이 가져갔습니다. 근데 쿠팡이 솔직히 이들은 이게 하는 게 맞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꾸준히 이제 그 구독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 선택인데 당연하면서도 이들한테는 좋은 선택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소비자 입장에서 좀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추가 비용이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좀 돈 아깝지 않으셨어요? 그 구독하시면서. 근데 아깝다는 생각은 솔직히 안 들었고요. 그래요? 왜냐하면 K리그는 일단 뭐 결제를 안 해도 볼 수 있으니까 논외로 치더라도 네. 추가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정말 뭐 PL도 있고, 뭐 농구도 있고, 네, NBA도 그쪽으로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의외로 볼만한 경우들은 시간만 잘 맞추면 네, 맞습니다. 볼 수 있으니까. 예, 저는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했었는데 첫 번째는 이게 그동안 우리가 너무 무료로 이제 좀 정말 값싼 가격으로 지금까지 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거든요. 사실 이 사람들도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거든요. 예, 그것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뭐 저는 뭐 아쉽긴 하죠. 또 추가 비용이 나가니까. 근데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가 농구도 좋아하는데 NBA 같은 경우는요. NBA 리그 패스 이런 거 되게 비싸거든요. 뭐 한 시즌에 뭐 한 30만 원 좀 안 되는 20만 원 전후로 하는 뭐 그런 시즌권도 있고, 그러니까 시즌권이란 게 가서 보는 시즌권이 아니라 이런 쿠팡이 회원 같은 이런 중계로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그런 NBA 어플이거든요. 그게 NBA 공식 어플이죠. 그리고 여기에 네. 추가되는 네. 혜택이 또 하나 더 뭐 있어요. 또 뭐 내가 모르는 게 있었나? 예. 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거기에 쿠플에 다 설명이 돼 있었기 때문에 물론 직접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뭔지 알 것 같다. 네. 저기 쿠플 시리즈 외국 팀과의 경기 선예매권. 맞아요. 네. 그게 그쵸. 그게 있었죠. 네. 이게 생각보다 클 수도 있어요. 네. 어떤 사람한테 아닌 사람도 있지만 뭐야 이거 나한테 쓸모 없잖아 이럴 수 있지만 직접 현장에서 이 선수들을 보고 싶다. 그 경기를 또 이게 직관이 정말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분한테는 그런 혜택이 좋은 맞아요. 자리 차지하려면 네, 맞아요. 이게 직관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게 진짜 이게 그냥 직관하는 게 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어느 자리에서 보느냐.
요런 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 선 예매권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게 있었네요. 우선은 제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자면 첫 번째는 그게 있고 두 번째는 어차피 스포티비로 낼 돈을 여기다 내는 거.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차피 이거를 스포티비를 구독했었던 분들은 그게 그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을 것 같더라고요. 물론 뭐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뭐 그런 게 있네요. 근데 하필 제 동생이 이제 스포티비 쪽에 스포티비 사장님이 제 동생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원래 스포티비 플러스였던 채널을 제 동생이 이제 프로 골프 선수였었는데 이 스포티비 플러스를 골프로 바꾼 이유가 골프에 좀 빠지셨는데 그 상황에서 제 동생이 유일하게 골프 관련 정규직이에요. 그쪽 TV에 제 동생도 가끔 나옵니다. 제 이름과 좀 비스무리한 사람이 스포티비 골프에서 뭐 해설을 한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 이게 지금 주간 K리그를 진행하는 저 김대준이라는 사람의 동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제 백승호 선수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제가 근데 백승호 선수 솔직히 저보다는요 제 동생이 백승호 선수랑 친합니다. 집에 자주 놀러 가고 술도 거기서 많이 먹고 막 이랬던 게 좀 있어가지고 여튼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요 얘기도 좀 했었습니다. 여튼 저도 그거 덕분에 클럽 월드컵 좀 이제 바쁘긴 하지만 짬을 내서 저도 보는데 재밌더라고요. 확실히 이게 물론 당연히 K리그도 K리그대로 K리그 뭐 추가 요구 안 내도 K리그는 볼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전 없다고 보고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네요. 예, 아무튼 뭐 아마 여기 패널들 중에서는 또 지우 씨도 당연히 당사자거든요. 울산 팬이시기 때문에 이분도 결제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아이고 이제 벌써 끝났네. 우선 이따가 그 클럽 월드컵에 대한 얘기는 후반전에 지우 씨가 나오시기도 하겠지만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할 얘기가 좀 있어서 오늘 조금 좀 언급은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웅하범님이 6월 18일 날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주중 경기 보신 것 같아요. 오늘 주중 대구 포항 직관 다녀왔습니다. 이번 라운드는 그냥 지난 댓글에 써놨던 것처럼 소리 지를 수 있는 유원지 앞에 젊은 친구들이 축구를 하고 있네 라는 마음으로 라이트하게 하려고 했는데 저의 실수, 저의 착각으로 자리를 잘못 예매해버린 바람에 헤비메탈 공연장의 보컬처럼 100분가량 소리를 빡빡 지르고 나왔네요. 까딱하면 욕기능까지 추가된 팬 입장에서는 어딘가 아쉬운 그런 경기였습니다. 경기 내용은 전반 오승훈 키퍼의 첫 실점이 살짝 아쉬웠지만 그래도 오승훈 키퍼의 선방이 없었다면 오늘도 대참사 경기를 또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후반에 대구의 공격 찬스도 조금씩 오더니 역시나 헤더장인 에드가 옹의 멋진 헤딩골에 그리 나쁘지만은 않은 그런 무승부의 경기였습니다. 그래도 경기에서 재미를 찾자면 어쨌거나 저쨌거나 돈 주고 데려온 김주공 선수가 기존의 공격진 선수들보다 괜찮다는 점과 이제 향토 예비군이 되어 돌아온 이진용 선수 그리고 태국에 돈 벌러 임대되었다가 연어처럼 다시 돌아온 홍정훈 선수의 복귀전이 그나마 재미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직관 한 줄 평은 여름날 아름다운 대팍 경기장에서 그러지 못한 선수들의 실력쯤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진 좀 대팍의 아름다운 대팍 사진을 이렇게 사진을 올려주셨네요. 우선 제가 지난주에 사실 김중욱 선수 좀 잘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좀 아쉬워서 제가 좀 쓴소리를 좀 했던 게 있어요. 혹시 김중욱 선수가 조금 좀 더 잘하라는 의도로 제가 했던 얘기라서 혹시 저희 방송 듣는 선수들 좀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면은 가끔씩 저희가 K리그 시상식이라던가 이런 데 가가지고 선수들 멘트를 딸 때가 있는데 구단 직원분들이 저희 방송을 좀 알고 있는 이런 것을 보고 선수들도 좀 듣나? 뭐 이런 게 있고 참고로 섭입밤 아시죠? 섭입밤은 아예 구단에서 선수들한테 교육시키더라고요. 저 섭입밤이란 방송을 듣지 마세요, 선수 여러분. 막 이렇게 나 이거 되게 무섭거든요. 저 악의 축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거를 선수들이 듣고 또 섭입밤이 출연해서 아니 구단에서는 이 방송 듣지 말라는데 전 나왔네요. 막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아무튼 그런 얘기가 있고 참고로 근데 오승훈 키퍼가 요즘 좀 많이 고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커뮤니티의 글들에서는 아유 약체팀의 특징 골키퍼가 에이스가 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오승훈 키퍼가 그런 점에서 좀 고생하지 않나. 근데 또 거기에 또 대댓글을 달렸는데 역시 축구 팬들은 뭐라고 해야 되냐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울산은 조윤우는 뭔데 이랬는데 또 대댓글이 더 달리죠. 조윤우는 대구에서 지금 대구에서 저렇게 오승훈처럼 굴러가지고 성장해서 지금 간 거야. 이런 게 있는데 좀 재밌는 드립이어서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안 그래도 이 경기에 대해서 이따가 포항팬 준영 형님이 이 경기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실 겁니다. 근데 대구 팬 입장에서는 그냥 그저 그런 무승부다라고 하시고 계시는데 포항 팬 입장에서는요 이기고 있다가 비긴 거라서
약간 진 것 같은 무승부다 이렇게 좀 보시더라고요. 뭐 대구 팬들 입장에서는 좀 뭐 기분 나쁠 수 있지만 근데 포항 팬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그랬던 경기였습니다. 요 경기는 이제 이따가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할 테니까 그때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대전바 호연님의 댓글입니다. 축구보다 더 재밌는 방송 주간 K리그 잘 듣고 있어요. 혼란한 축구 소식에 심심할 틈이 없네요. 팬 관리 못하는 바보, 행정 못하는 바보, 운영 못하는 바보, 각종 바보들이 사람 빡치게 만들다가도 세 분의 웃음소리 들으면 마음이 녹아내리네요. 세 분의 A는 축구지만 제 A는 주간 K리그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저 애인이 하나 또 생겼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 앞에 계신 여자나느님이 또 이제 댓글을 남기신 게 있는데 울산 팬 지우 씨, 이랜드 세컨 팀 팬 대준 씨가 있어 오피셜 하나 전합니다. 울산 그리고 FC 안양 이랜드에서 뛰었고 U20 대표팀 출신 김민균 선수가 K5 리그 벽산 플레이어스에서 선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적 그게 나왔나 오피셜이 뭐 떴나 보죠?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예, 저기 벽산 플레이어스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직전 팀은 양천 TNT-FC였고 일단 뭐 양천 TNT-FC까지 언급하기는 좀 그렇고 네. 울산 안양 이랜드에서 선수 생활을 했다는 기록이 있기에 네. 제가 적었습니다. 좋습니다. 감사드리고 덕분에도 이런 소식을 알게 됐고 사실 저도 축구를 좋아한다고 하지만 리그 1, 리그 2까지 보고 더 이상 보지 못하거든. 저도 여자 축구를 예전에 좋아해가지고 여자 축구를 더 보고 싶은데 요즘 바빠가지고 거기까지 못 보더라고요. 좀 그게 좀 아쉬운데 근데 요즘 그래도 K5 리그나 이쪽이 연맹이라고 협회라고 해야 되나? 축협이 유튜브 채널로 이거 나름은 그러니까 TV 중계는 아니지만 유튜브 중계를 많이 해줘가지고 요 하이라이트도 좀 많이 올라오고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프로 K리그만이 아니라 그 아래 이제 하부 리그도 볼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만약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은 지금 이제 KFA 그 유튜브겠죠. 예, 거기 보시면은 거기 이제 영상들이 많이 하이라이트라던가 최근 경기들 올라 있으니까 그걸로 하부 리그도 좀 즐기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매치 기간 예를 들어서 곧 있으면 이제 동아시안컵을 하잖아요. 네. 그때 리그가 잠깐 중단될 때 리그가 중단돼서 아쉽네. 저 꼴배기 싫은 홍명보랑 정몽규가 하는 뭐 저런 내가 경기 보고 싶지 않은데 이럴 때는 요걸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것도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여자나느님이 또 댓글 남겨주셨는데 정보 하나 또 올려주셨네요. 축구 소식은 아니지만 얼마 전 방송에서 대준 씨가 언급한 내용 부산이 배구팀 유치하려 한다고 하였는데 안산 연고에 OK 저축 그룹이 부산으로 이전하는 듯합니다. 라면서 거기에 관련된 그 운맨이라고 막 그 마스코트를 운맨이 그 저거 뭐야 OK 저축은행을 OK 저축 그룹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약칭으로 그렇게 하고 네, 그렇죠. 그 OK 저축그룹에서 페이스북에 올린 거 그대로 갖고 온 게 이건 사실입니다. 네. 오피셜이라고 봐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OK인데 이응 지읒을 이렇게 탁 해가지고 그러니까 으처럼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 마스코트가 나온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이게 뭐 부산 팬들한테는 좋긴 한데 안산 팬들한테는 되게 섭섭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 기존에 있는 팬들은 근데 이제 좀 또 한편은 어쩔 수 없는 게 안산보다 부산이 또 큰 시장이기도 하고. 안산시가 그만큼 이제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는 거 봐서 대우가 나쁘진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맥파이어님의 댓글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얼마 전에 이제 스포츠조선이었던가요? 어디였지? 그 신문사 40주년이었나? 거기 스포츠 서울입니다. 스포츠 서울이구나. 죄송합니다. 네. 스포츠 서울이 40주년 창간 40주년 돼서 특집으로 단독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인고의 9개월 홍명보 축구 인생 가장 하필 왜 묵직하다는 얘기를 해서 기성용을 떠오르게 하는 이제 묵직한 시간 말보다 진심 억울해도 아니다 할 수 없다. 나 이거 좀 걱정되는 게 묵직한 얘기를 하니까 왜냐면 약간 기성용과 홍명보 선수가 약간 포지션은 다르지만 플레이 스타일이 약간 비슷하거든요. 패스도 좋고 이제 게임 메이커 역할 게임 메이커라 해야 되나 아무튼 그 팀의 기둥 역할을 해줄 수는 있는데 약간은 이제 스피드라든가 아무래도 수비에 대한 약점이 그러니까 장점도 있지만 약점도 있다 보니까 전술적으로 손이 많이 가는 스타일의 선수인데 묵직한 얘기를 막 해버리니까 기성용 선수 나중에 내가 좋아하는 기성용 선수 나중에 또 이상한 홍명보처럼 이렇게 밉상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걱정이 되긴 했는데 아무튼 뭐 이게 내용 이거 읽어보신 분은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그 새벽에 축구 전문가였나? 무튼 뭐 페노라고 그분께서도 요 방송 유튜브로 요거에 대해서 평을 남겨주신 게 있거든요. 그때도 됐는데 울산 팬만 날 욕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은 욕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뉘앙스의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울산 팬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 이제부터 울산 팬 할 거야. 그리고 울산 팬들이 이런 드립을 했었어요. 야, 울산을 배신하고 떠났는데 울산 팬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거 보은하려는 건가? 그리고 전 국민을 울산 팬으로 만들려는 큰 그림 아니야? 이런 식으로 홍명보 그동안 오해했다 미안 뭐 이런 약간 뭐 말도 안 되지만 이런 드립들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왜 우리가 이거를 욕하는지 이걸 참 이분은 너무 모르신 것 같다. 이게 이 기사를 여자나님도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우선 제 얘기를 하고 여자나님도 혹시 감상평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우선은 제가 이 인터뷰가 뜨자마자 이거 뭐야 하면서 읽어봤는데 한순간 나도 이제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려서 홍명보 나름대로 억울한 게 있는데 내가 너무 이 사람을 좀 욕하나? 왜냐면은 이강인도 그렇고 김민재도 그렇고 선수들이 홍명보에 대한 두둔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이러니까 제 3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가 팬 주제에 내가 너무 홍명보 감독을 욕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읽어보면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그래도 내가 판단이 잘못된 것 같진 않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너무 이게 지금 왜 본인이 왜 욕을 먹는지를 정확히 모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뭐 당연히 축협에서 나를 1등으로 생각해서 나를 국대 감독을 한 거다라는데 이거 아시다시피 이게 밝혀졌잖아요. 홍명보 감독이 1순위가 아니었어요. 원래 그 평가 순위나 이런 거에서. 근데 이게 특혜거든요, 사실. 아니 포엣은 PPT 50장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홍명보는 노력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홍명보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고 야 축협이 나를 감독으로 하라고 해서 나 수락한 것뿐인데 왜 그러느냐라고 하겠지만 그 과정을 생각하면은 그리고 엄청나게 연봉도 요구를 했었고 그 연봉 안에 욕값도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그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여튼 맨 처음에 저도 내가 너무 홍명보 감독을 그래도 옛날에 내 우상이기도 했고 이런 분을 너무 내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반성해야 될 부분이 없나 살펴봐도 이 인터뷰를 읽어봤을 때 이거는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건 죄송하지만 이분이 지금 뭐가 좀 단단히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같다 이런 생각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웅아범님 댓글을 대댓글 한번 보고 여자나님도 어떤 좀 피드백을 주실지 모르겠는데 우선 웅아범님 댓글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맥파이어님 링크 걸어주신 인터뷰 잘 읽어봤습니다. 저는 인터뷰 읽어보니까 대한민국 축구 족구하라 그래 라고 말하고 싶네요. 네, 안 그래도 삽질을 많이 해서 족구도 많이 했습니다. 네, 아무튼 요랬는데 여자나님은 뭐 요거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일단 저도 어이가 없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저도 어이가 없고 거의 울산 팬분 많죠. 그러나 26개 팀 다 축팬이고 그들은 뭐 이젠 국대 안 본다고 해도 어차피 월드컵 경기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홍명보의 얼굴을 보게 되는데 좋은 감정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네. 사실 이 홍명보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사람 제 주위에 한 사람이 있긴 있어요. 아 그러세요? 있을 수는 있죠. 네, 있는데 그 사람한테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네. 이 기사 보면은 울산 팬은 나를 욕할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울산 팬만 나를 욕할 자격이 있다고 네. 만자를 안 붙였다.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욕을 하든 말든 그거는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네. 근데 그건 어불성설이라고 보고 도대체 뭐 월드컵은 끌고 갈 거예요. 뭐 지금 와서 또 뭐 정몽주 회장이 또 됐는데 또 감독 또 바꿀 일은 없을 것 같고 끌고는 갈 건데 월드컵 이후에 어떻게 할 건가? 그 이후에도 계속 맡을 건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홍명보 감독을 두둔하는 사람도 꽤 있어요. 저도 커뮤니티 보면은 홍명보가 좀 너무 억울하게 까인다. 그러니까 욕을 많이 먹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렇게 저도 거기에 참여해서 좀 욕을 해서 마음이 좀 좋지 않거든요. 저도 홍명보 그렇게 욕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답답하고 지금 축협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그거에 수긍한 홍명보 감독도 좀
상당히 좀 짜증이 나고 그랬었는데 보통 이렇게 뭐 욕바지가 되면은 살짝 좀 불쌍한 느낌도 좀 들 때가 있고 옛날 그래서 제가 그 반동 심리 때문에 김상식 선수를 내가 좋아했나 봐. 김상식 선수가 현역 때 엄청 욕을 먹었거든요. 근데 저 선수 저렇게 그러니까 물론 실수를 했지만 그렇게 욕 먹을 정도로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욕을 먹나 느껴서 막 그 두두나 주고 막 이런 게 뭐 이런 성향이 좀 저도 있나 봐요. 근데 홍명보 감독님한테는 그런 느낌이 하나도 안 나요. 본인이 왜 지금 욕을 먹는지도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고 그냥 마이웨이 정신으로 가신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모르겠네 이것도. 근데 뭐 두둔한 사람이 의외로 많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역시 대부분의 분들은 별로 홍명보 감독을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었고요. 뭐 여기에 대한 얘기를 또 뭐 울산 팬이 또 패널이 계시기 때문에 후반전에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달라고 좀 부탁을 좀 해봐야겠네. 특히 지우 씨. 그러니까 울산 팬만 날 욕할 수 있다? 그럼 잘 됐다. 지우 씨 부탁합니다. 아주 쌍욕을 박아주세요. 저에게 지우 씨가 아마 쌍욕을 박아도 너 울산 팬이 욕해도 된다 그랬지? 기대해. 이렇게 하면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예,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다음은 이제 여자나느님의 댓글이 하나 있는데 우선은 요 댓글의 대부분의 내용은 이제 이따가 리뷰할 때 얘기하겠지만 클럽 월드컵 얘기는 지금 하죠. 우선 이때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아마 교회 가시는 길에 이거 네. 보지 않으셨을까 싶고요. 가는 길에 예, 봤습니다. 그렇죠. 예, 기독교 신자시기 때문에 네. 저는 아침에 이제 딱 이제 운이 좋게 일찍 일어나가지고 다행히 잘 봤는데 지금 쿠플로 울산의 클럽 월드컵 플리넨세의 전반 2대1로 역전 중계 보며 어제 아산의 성남전 경기 관전평을 남깁니다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고 그 뒤에 얘기는 이따가 그 탄천 경기는 이제 이따 리뷰할 때 얘기하도록 하고 요 경기요 맨 처음에 전반 한 30분쯤이었나 그때 첫 골 한 30분 좀 안 됐었죠. 그때 첫 골을 먹고 아휴 이 경기도 지겠네 했는데 야 엄은상이 미쳤어요. 이 경기 보신 분은 다 알 거예요. 진짜 그 이 경기를 좀 이게 스코어만 보신 분은요 저번에 아멜로디랑 했을 때 1대0으로 진 거보다 더 한 골, 뭐 4골이나 내줘서 4대1로 졌으니까 2점 차로 졌으니까 더 크게 졌네 이렇게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경기 내용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게 스코어가 아쉬운 게 막판에 이제 무너져서 그런 거거든요. 저는 이 경기 보고 솔직히 깜짝 놀랐고 울산이 그래도 저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거 쉽게 울산 쪽을 얘기하면 보야인체 킬패스와 엄원상의 스피드 이것이 이 세계 무대에서도 통한다는 것을 증명한 경기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역전까지 갔을 때 이거 뭐야? 이거 큰일 내는 거야? 라고 생각했었고 후반 한 중반 전까지만 해도요. 거의 울산이 엄원상을 중심으로 해서 선 수비 후 역습으로 하는데 얘네가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상대팀이 그거 보면서 이거 좋다라고 했는데 엄원상이 부상하고 나가고 이제 수비들이 흔들리면서 막판에 그러니까 체력 문제도 좀 있었고 그래서 대량 실점하게 되면서 막판에 좀 무너졌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우선은 요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경기 그러니까 역시 클럽 월드컵이 돈이 좀 많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기면은 30억 가까이 받거든요. 이게 28억 그리고 비기면 14억 지면 없어. 물론 아시다시피 참가 이거 나온 거부터가 140억을 주거든요. 140억을 우선 기본으로 주고 이기면 한 30억 정도 더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비기면은 14억에서 15억 정도 되는 돈 한 14억 정도죠. 그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야 이거 140억에다가 플러스 K리그 한 몇 번이죠? 5번? 5번, 6번 우승한 금액을 받을 수 있잖아요. 지금 솔직히 이런 말 하면 울산 팬들 죄송합니다. 미리 사과할게요. 지금까지 별 3개죠? K리그 그동안 울산이 얼마나 오랫동안 팀을 운영했어요. 근데 별 3개가 아니지. 몇 개지? 지금 3연속 우승이 5개 됐죠? 죄송합니다. 지금 평생 5번 우승했던 그거랑 맞먹는 그때 벌 수 있는 돈을 이 경기 한 경기를 벌 수 있었어. 야 인생 한 방이다 생각했었는데 2대2 동점되는 순간 진짜 14억으로 줄었네. 그러다가 그 14억까지 없어졌네. 이렇게 된 좀 아쉬운 경기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근데 저는 이게 애초에 이게 전력차가 컸기 때문에
솔직히 좀 저는 기대를 하고 그러니까 혹시나는 기대였지만 객관적으로 머리 이성적으로는 질 거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나름은 선방했고 잘했고 그리고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김판고 감독의 장점이 또 여기서 좀 드러났다. 근데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드러나서 문제지. 제가 김판고 감독이 이제 울산 감독이 처음 됐을 때 전 김판고 감독의 전술이나 몇 가지를 보고 이거 되게 능력 있는 감독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고 근데 내가 잘못 봤나 요즘 들어서 울산이 하도 못해가지고 내가 내 눈이 잘못됐나? 내가 알던 김판고 감독이 아닌 것 같다. 왜 이렇게 못하는 것 같지라고 했는데 이 경기를 보면서 제가 좀 깨달은 게 있었어요. 김판고 감독이 좀 밀리는 팀, 약체 팀을 상대로 강한 팀을 만났을 때 선수비 후역습을 잘하는 감독이라는 걸 예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그게 또 오랜만에 보인 거예요. 아, 김판고 감독의 내가 잊고 있었던 장점이 여기서 나오는구나. 그리고 정말 준비를 잘했어요. 엄원상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제대로 그걸 노렸는데 그게 진짜 실제로 먹혀 들어갔거든요. 그랬는데 단점이 또 나오죠. 여기서 단점이 이제 두 가지인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제 단점은 첫 번째는 그 위기 대처 능력이 빨리빨리 이제 선수 교체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이게 선수 교체가 너무 늦었어. 그래서 대처를 못했어. 그러니까 경기 전 준비는 정말 잘했는데 그 뒤로 이제 이 대처 능력이 좀 거기에서 좀 왜냐면은 좀 상대 팀은 플루미넨세는 그 뭐지 감독이 전반 끝나자마자 바로 선수 교체하고 그랬거든요. 뭐 핵심 선수를 그런 식으로 가면서 이미 대처를 많이 했었는데 한 박자씩 늦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김판고 감독이 이제 공격을 주도했고 역습은 잘하는데 역습 전술은 되게 잘한 것 같은데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저는 슈갈못이라서 이제 제 눈에 보이는 걸로 말하는 거니까 이제 청취자분들 혹시 반박하고 싶으면 반박하시고요. 근데 빌드업을 하다가 뭔가 전술 문제인지 선수들 문제인지 빌드업하다가 실수를 많이 하는데 실점들이 또 실수로 또 많이 발생했어요. 그게 지금 현재 울산이 K리그 올 시즌 리그에서 보였던 안 좋은 부분들인데 이게 또 여기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현우 선수가 전반 초반에 정말 선방도 잘했고 엄원상 선수가 그렇게 공격을 잘했는데 엄원상 선수가 부상으로 나가고 막 이러면서 그리고 나중에 결국 체력 문제가 터지면서 정말 경기를 잘했다가 마지막에 이제 실점들을 하면서 4대1로 진 좀 아쉬운 상황이 좀 된 거죠. 저는 좀 이렇게 경기를 좀 봤었고요. 뭐 클럽 월드컵 얘기를 이번 기회에 좀 했는데 우선 요 경기에 대한 아쉬움. 근데 그래서 지우 씨랑 그 톡으로 좀 그때 그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을 보면서 중간중간에 좀 의견을 주고받았는데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그 첫 번째 경기의 1차전에 비해서는 2차전은 뭔가 그래도 납득은 된다. 그래도 여전히 김판고 감독에 대한 불만은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선수 교체 타이밍에 좀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웠다. 이런 얘기를 했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혹시 뭐 여전하님이 이 경기 보고 뭐 감상평을 좀 뭐 생각나는 게 있으면 말씀을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글쎄, 저는 움직이면서 봤기 때문에 네, 일단 이동 중에? 예. 네, 이동 중에 봤는데 제가 중계 방송에서 듣기로는 브라질 팀을 상대로 클럽 월드컵 리드를 잡았던 게 이번에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어. 브라질 팀 그 당시에 중계 방송에서 분명 언급한 걸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네. 팀명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브라질 팀과 클럽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팀이 만난 적은 있었대요. 네. 근데 경기 중에 리드도 한 번도 못 잡아봤다고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솔직히 전반 막판에 2대1로 역전시키는 그 순간에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 예상 밖에. 진짜 네. 그건 놀랬고 예, 그쵸. 뭐 저도 솔직히 질 걸 미리 예상을 하고 있었고 근데 역시 경기장의 관중들을 보니 대단하다. 그 경기장 중계방송에서 언급된 내용 들으셨나요? 네. 저도 정말 방송 그 중계를 보면서 했기 때문에. 그 경기장이 이번 클럽 월드컵 결승전 그리고 북중미 월드컵의 결승전이 열린 그 경기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매트라이프 스타디움이라서 뉴저지 쪽에 네. 있는 이 경기장입니다.
경기장이 대단하고 우선 간용들이 대단하다. 그거를 일단 하고 저는 후반전에 다시 역전당해서 질 걸 미리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뭐 저는 뭐 그렇게 뭐 전철 타고 버스 타고 움직이면서 봤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네요. 그거에 대해서 경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잠깐 첨언하자면 아까 그 말씀하셨던 매트라이프 스타디움 이 경기장이요. 좌석 수가 무려 82,500석이고요. 이거 만드는데요. 얼마 든 거야 이거? 18억 달러면 얼마죠? 이거 조 단위 아닌가 거의? 거의 조 단위일 것 같은데? 뭐 조 단위가 든 겁니다. 지금 1,000원씩 잡으면 뭐 계산해 봐야 되는 예, 계산해 봐야겠지만 엄청난 아니 뭐 조 단위인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 정도의 돈이 들었던 엄청난 천문학적인 액수 같은 그 경기장이거든요. 물론 저는 이번에 어디였지? 메르세데스 벤츠 스타디움이라고 있어요. 거기를 제가 가보고 싶었던 경기장인데 거기 그 경기장도 막 그 경기를 했었는데 그 경기장 제가 가보고 싶은 경기장이 그 동구장이거든요. 축구장인데 거기다 가보고 싶은데 그것도 지금 이번에 월드컵 클럽 월드컵 하고 있고 내년에 이제 진짜 월드컵 하잖아요. 그때도 쓰이니까 미리 보는 월드컵 나름은 이제 월드컵 경기장들 이런 것도 좀 좋았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미식 축구 경기장으로 쓰이고 있지만 축구장으로도 사용 가능한 뭐 그런 경기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근데 저는 요즘 좀 쓸데없는 생각일 수 있는데 이번에 32개국이 이제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그게 좋은데 살짝 욕심을 내자면 지금 오히려 우리가 아는 피파 월드컵이 지금 48개국으로 늘었잖아요. 아니 국가를 늘릴 게 아니라 클럽 월드컵 이거를 지금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것도 많이 올라간 거 아닌가요? 예, 그래 오르긴 했지. 근데 나는 이게 오히려 클럽 월드컵이 48개 팀이고 국가대표가 나오는 이제 월드컵이 32개국 이래야지 딱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이게 클럽이 너무 대단한 클럽들이 많은데 그 클럽들이 많이 못 나온 거.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아닌 분도 계시고 이러겠지만 아무튼 그런 생각이 좀 들었네요. 네, 클럽 월드컵 말 나온 김에 일단 제가 한마디 하고 클럽 월드컵 얘기는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희한한 경우의 수가 하나 발생을 할 거리가 생겼습니다. 네. 독일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무서워합니다. 월드컵에서 대표적인 게 1994년 미국 월드컵 우리가 3대2로 졌습니다. 네. 그때 홍명보 선수의 멋진 골, 황선홍 선수의 선제골 아니지 3대1 골, 3대2 골을 이제 홍명보 중거리. 그 당시에 독일 선수들이 후반전에는 뛸 수가 없었다. 네. 대한민국 선수들 왜 그러냐. 네. 그런 말이 나왔고. 그 경기가 매우 충격적인 경기였습니다. 독일만이 아닌 전 세계 사람들이 후반은요. 반코트 게임이었어요. 독일이 한국한테 후반에 맥을 못 쳐가지고 저도 경기 보면서 와 독일 지난대 디펜딩 챔피언이고 그렇게 잘하는 팀이 우리나라 선수들한테 열나발리고 있네? 그러니까 만약 시간이 좀만 길었으면은요 독일 무너지기 직전이었거든요. 네, 3대2로 이겼지만 나 그 충격적인 경기 생각나네요. 예, 말씀.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2018년엔 우리가 독일을 잡으면서 독일을 떨어뜨렸죠. 네. 2대0으로 이기면서 네. 3차전 도른트문트와 맞붙습니다. 알다시피 유명한 독일 팀입니다. 우린 이미 울산 HD는 이미 떨어진 거 확정됐어요. 그런데 울산이 도른트문트를 잡고 마멜로디가 플루미넨스를 잡아버리면 우리 손에 의해서 도른트문트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어게인 2018 피파 월드컵 그때 하필이면은 호랑이를 이제 마스코트라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과 게르만 민족의 독일 팀이 그 약간 비슷한 상황이 돼 버렸어요. 예, 그리고 지난주인가요? 지우 씨가 방송에서 언급한 내용이 있어요. 네. 우라와보단 잘했으면 좋겠다. 음. 근데 우라와 울산 HD가 지금 똑같습니다. 둘다 2패에 예. 똑같이 2득점 5실점.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요? 두 경기 맞은 실점. 네.
그리고 그때 여기서 우라를 이기려면 우라보다 마지막 경기에서 잘해야 됩니다. 네. 아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거 이기면요 30억 가까이 받아요. 한 경기만 이겨도 탈락 확정돼도 끝난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월드컵 K리그 5번 우승한 거 이상으로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일단 돈이 클럽 정도는 월드컵에 아니지만. 대해서는 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우라와도 솔직히 근데 이거 마멜로디도 생각보다 도르트문트 한 거 보니까 그러니까 4대 3으로 접전이었거든 생각보다. 물론 먼저 선취골 내줬다가 크게 이겼다가 다시 따라잡은 모양새긴 했습니다만 보니까 마멜로디도 못한 건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 1승 재물을 생각해서 저 팀도 저렇게 도르트문트가 쉽지 않게 이긴 거 보니까 역시 만만치가 않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고요. 울산이 또 못하는 건 아닐 수도 있겠네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근데 첫 번째 경기 1대0인데 뭔가 좀 뭐 제대로 된 모습을 안 보여줘가지고 그게 좀 아쉽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때 2018년 월드컵 때도 첫 경기를 스웨덴한테 1대0으로 지고 그 다음 경기 4대2로 졌죠. 그때 어디였더라? 갑자기 아직 생각 안 난다. 잠깐만요. 잠깐만 2018 어느 나라였지? 알제리죠. 맞아. 그때 알제리가 페굴리라는 선수가 그때 아마 그 페굴리 선수가 그때 거기였을 거예요. 그때 4대2로 졌었죠, 맞아요. 똑같네 진짜. 판박인데? 혹시 그리고 설마? 그리고 또 하나는 아시아 팀 중에 네. 우리나라 팀은 아닙니다. 네. 유일하게 16강 가능성을 갖고 있는 팀이 하나 있어요. 네. 그 팀 앞길 한번 봐야 되죠. 사우디의 알힐랄. 음. 지금 조별리그 3위인데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서는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네. 지금 보니까. 그 알힐랄 경기를 제가 봤었는데 레알 마드리드랑 접전 끝에 1대1로 무승부를 했거든요. 하는 거 보고 잘하네. 레알 마드리드도 저렇게 고전하고 막상막하네. 광주가 질만하구나. 물론 7대0으로 지니까 문제지. 질 수는 있겠다 생각했는데 7대0으로 졌으니까 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욕 먹어도 어쩔 수 없는 건데 개발렸죠. 근데 알힐랄이 확실히 멤버가 좋아서 야신부도 엄청 잘 막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무승부를 거둔 거 보니까 잘하는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 팀이 지금 현재 16강 지금 확률이 있는 거죠. 예. 사실 우라와 레즈도 사실 우리가 싫어하는 팀이지만 경기를 봤었을 때 솔직히 뭐 경기력은 나쁘지 않더라고요. 사실 이게 져서 문제지. 그러니까 이기고 있다가 막판에 역전당하고 약간 울산도 약간 그런 모습이긴 했는데 약간 그런 장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시아 축구가 많이 그래도 올라온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플루미넨세랑 사실 이번 우리 조는요 도르트문트가 1시드가 아니거든요. 1시드는 플루미넨시거든요. 근데 그 팀을 상대로 이렇게 좀 밀어붙인 거 보고 선수 퀄의 차이가 있어서 막판에 이제 무너졌지만 우리가 도전하지 못할 팀은 아니다. 이런 희망도 같이 느꼈던 경기였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요 경기는 그러니까 클럽 월드컵에 관련된 얘기는 요 정도로 마무리할까요? 근데 클럽 월드컵 생각보다 너무 재밌어. 재밌긴 하더라고요. 네. 역시 9,900원 내고 쿠팡플레이로 볼만했습니다. 네. 아무튼 뭐 한번 많은 분들 근데 이미 지금 지르시기엔 늦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생각 있으신 분은 그리고 마지막에 울산의 마지막 그 경기도 이게 언제 나갈지 기약이 없어요 이제. 지금 아시아 챔피언스리그가 녹록치 않아진 상황이에요. 외국인 특히 사우디가 돈을 바른 다음에 용병발로 지금 밀어버려가지고 옛날처럼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우승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좀만 더 잘했었으면 뭐 16강 진출은 어려웠겠지만 조금 뭔가 할 뻔했는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끝났죠. 드네요. 그거는 네. 경우의 수에서 네, 완전 그쵸. 지어졌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도르트문트와의 경기 때라도 그래 나는 솔직히 그래 아까 그런 기적 같은 승리로 어게인 2018을 일으키는 것도 좋은데 그냥 부끄럽지 않는 K리그를 대표해서 나온 거죠. 울산 팬들한테도 부끄럽지 않고 K리그 팬들한테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경기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괜히 못해가지고 전북한테 우리가 한다니까 이런 전북한테 이런 전북 팬들의 놀림 받지 마시고요. 마지막 경기 좀 최선을 다해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그 지우 씨는 김팡원 감독님은 안 오셔도 된다고 미국에서 안 오셔도 된다고 단톡에 이제 올렸다는 거 예. 말씀을 감독님은 안 오셔도 돼요. 선수도 어서 와. 리그 해야지.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네, 요 정도로 하고 자 웅하범님 댓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 어제 강원 FC, 대구 FC 경기 직관 안 가고 집관한 게 신의 한 수였을까요? 라고 하면서 아 요거는 이따가 이건 리뷰할 때 얘기하겠다. 예, 죄송합니다. 이거는 빼고 대주빠 회원님 댓글로 잠깐만 이것도 리뷰 때 해야 되나? 아 근데 이거는 지금 읽어봐야겠다. 이거 대주빠 회원님 거는 지금 읽을게요. 연애적 애엄마랑 가본 야구장을 11년 만에 처가 식구들과 갔네요. 제 앞에 삼성 팬들과 삼성 치어리더가 너무 예뻤지만 주변의 눈치에 사진 한 장 못 찍었어요. 그쵸? 이거 찍었으면 큰일 납니다. 예, 그냥 저는 눈으로 어루만진 편이거든요. 저처럼 눈으로 이렇게 어루만지시기. 제가 양심적으로 제가 오스마르 대한 선수 만져본 사람이거든요. 예, 하이파이브하고 제가 선수들을 이렇게 만져봤지만 치어리더는 제가 손으로 만지진 않고요. 눈으로 어루만지니까 눈으로 잘 어루만지시기 바라고요. 자, 비는 왔지만 장애 홈런도 나오고 재밌었는데 주차장 빠져나오는 데만 49분 걸려서 다시는 안 가기로 다짐했네요. 한준팬 부산 아이파크 소중해요. 홈 경기인 만큼 13위 충북 청주라도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부산이 첫 골을 페널티킥으로 날로 먹는 순간 한 골은 반드시 양보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나 상대팀에 페널티킥을 내주나 싶었는데 비디오 보고 안 주더라고요. 혹시 이기는 건가 하고 승리감에 시동을 걸까 하다가도 추가 시간에 접대, 그러니까 우리 부산을 접대 부산 이렇게 말하죠. 홈팀일 때는 상대 원정팀을 접대한다고 해서 그런 게 있는데 접대하는 모습 자주 보여줬기에 긴장하고 있었죠. 아니나 다를까 추가 시간이 되자 이날 원더골로 데뷔골이자 결승골 터트린 선골 뉴스. 홍욱현이 접대 부산의 초심을 찾아 위험한 백패스를 했고 마음이 통한 구상민도 위험한 클리어링을 날렸는데 그걸 청주 선수가 잡아 빈 골대를 향한 45m 장거리 슛으로 동점이 터졌네요. 아이고 참 이게 좀 안타깝네. 근데 왜 부산은 아니 왜 이렇게 홈에서 못하고 원정에서만 잘하는지 참 미스테리합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좀 이해가 안 간다. 왜 원정에서 그렇게 잘하는 거 참 이해가 안 가네. 아무튼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네. 아무튼 댓글은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골라본 K리그 소식. 웬만하면 차를 가지고 다니지 말거나 대리운전을 하지. 이거는 마치 대주빠 회원님이 차를 가지고 야구장 갔다가 차 가지고 가면 안 되겠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얘기처럼 예, 그것처럼 느껴졌지만 알고 보면 이게 전남의 음주운전 사건 얘기죠. 예, 이게 보니까 유시성을 가진 유진홍 선수 이 선수가 이제 음주운전했고 동승자 유경민 또 지금 이제 이 선수도 지금 계약 해지 고려 중이라네요. 이제 계약 해지를 했고요. 한다고 하고요. 아 이게 전남이 올 시즌 잘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음주운전 사건에 발디비아 선수 또 벌금형. 그러니까 SNS에 심판 판정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얘기했던 것까지 해가지고 갑자기 안 좋은 소식들이 막 나왔어요. 여튼 요거 역시 예상대로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음주운전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린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2번 다 좋은데 일부 리그팀 숫자 늘렸으면 어차피 몇 년 안에 한두 팀 더 창달할 것 같은데 예, 안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한 적은 있었죠. 뭐 나중에 더 늘으면은 일부 리그 팀을 늘리는데 근데 우선은 근데 이게 좀 이거 부정타는 얘기라서 그런데 그 창단 어떤 팀이 창단해서 창단했다 했는데 그 타이밍에 어떤 팀은 또 해체되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 막 그래서 우선 상황 보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튼 너무 부정타는 얘기인데 죄송하고요. 그리고 자세히 모르겠지만 얼마나 헤쳐먹었으면 이런 자료가 없다고 할까. 그렇게 지원 많이 했는데 선수단 퀄리티 안 좋은 게 신기함이라고 했었는데 저 이거 아직 제가 다는 읽지 못했거든요. 이게 지금 녹음 전에 올라온 댓글이어서 경남FC 얘기구나. 경남FC 500억 도비 지원. 집행액만 있고 내역은 없다. 경남FC도 문제가 많네. 여기도 경남FC가 예전부터 프런트에 대해서 비판이 많았는데 이것도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4번 무죄든 유죄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무죄를 주장하는 천성훈 60일 활동 정지는 왜? 라고 하면서 요 소식을 가지고 오셨네요. 그런 얘기가 있었네요. 뭐 요 얘기는 단신으로 조금 나중에 얘기할 수 있으면은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YID5082님 저번에 댓글에서
저번에 하필 같은 멤버네요. 여자나느님과의 공원에서 반달공원에서 네. 연장전 할 때 그때 얘기하셨던 저한테 물어보신 게 있었어요. 그때 뭐였냐면은 김영하 그러니까 누가 더 미우냐 그 아시죠? 네. 이기영과 김영하 그 대표이사 중에 누가 더 싫으냐 했는데 둘 다 싫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김영하 대표이사 더 싫으네. 왜 그러냐면 이기영 감독은 원래 능력이 좀 한계를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윗선에서 안 자른 거였거든요. 결국은 김영하 대표가 더 싫죠. 예, 갑자기 요렇게 링크를 하면서 저한테 말씀 주신 게 있었는데 그게 생각나서 뒤늦게나마 네. 제대로 된 답변을 좀 드려요. 둘 다 싫은 건 맞아요. 근데 누가 더 싫으냐? 그럼 당연히 김영하 대표이사가 더 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마지막 댓글로 재훈 데이바 데레레스님의 댓글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틈틈이 회식 분위기, 메뉴 등 언급해 주시고 대주님의 응원팀을 선택하게 되신 시점과 과정도 이야기해 주셔서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잠깐 끊자면요. 우리 그때 얘기 못한 게 하나 있어요. 왜 회식을 애슐리에서 했느냐? 우리가 축구 선수의 마음을 좀 갖고 싶었는데 왜냐면 서울 이랜드 FC 선수들이요. 애슐리에서 식사를 한다네요. 그래서 김영강 선수가 질려서 애슐리를 더 이상 먹고 싶지 않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래서 제가 그 지우 씨랑 먼저 만나서 이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래도 근데 애슐리가 그쪽 숙소에 있나 해서 봤는데 거기 어디냐 그 리조트거든요. 이랜드 그 숙소가 리조트에서 이제 구단 뭐라고 해야 되냐? 클럽하우스라고 했죠. 근데 거기에 애슐리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식사를 해결한다고 했는데 질릴만도 하겠다. 근데 우리도 서울 이랜드 선수들처럼 뭔가 이런 맛있는 걸 먹자라고 해가지고 애슐리로 갔다는 거 말씀도 좀 드렸고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오랜 시간 꾸준히 응원하고 계시는 성남과 이랜드가 지난 주말에는 모두 충남 지역 팬들에게 패배해서 예상 밖이었고 당황스러웠습니다. 다른 패널 분들도 어떤 사연으로 언제부터 현재 응원팀을 결정이 되셨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리그에 더해 클럽 월드컵까지 이번 주도 이야기하실 주제가 많으실 것 같아서 기대가 되네요. 최근 홍명보 논란의 발언뿐만 아니라 황의조가 항소 이유에서 적은 이 북중미 월드컵 내가 기둥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정말 기가 차네요. 예, 저도 욕 나오더라고 이거 어이가 없어서. 끝으로 얼마 전에 내한했던 일본 배우 모시기 리의 축구 유니폼 코스프레 사진을 처음 봅니다. 아리따운 분인데 왠지 이분도 어둠의 그 경로에 계실 것 같은 그런 분인 것 같은데 좀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네요 제가. 그리고 그러면서 저번에 이거 얘기도 좀 하고 싶어요. 키스 오브 라이프의 불악근 안무를 그때 방송 중에는 못 보잖아요. 퇴근하면서 그러니까 끝나고 집에 가면서 봤습니다. 그냥 후끈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거 하면서 생각난 게 제가 좀 아재인가 봐요. 그때 국가대표 경기할 때 위대한 카드 섹션 있잖아요. 위대한. 근데 사실 다 욕하고 있었거든 회식 때. 근데 나만 괜찮지 않나 이랬는데 그때 부끄러워서 못했는데 지금은 말할 수 있다. 위대한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제가 정문고 과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아무튼 사진까지 감사드리고 데레스님의 그 저번에 했던 댓글 중에 제가 못한 얘기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하고 오늘 방송은 어쩔 수 없이 지금 데레레스님의 그 다른 패널 분들이 어떤 사연을 언제부터 현재 응원팀을 결정이 됐는지 궁금하셨다 그랬는데 요거는 뭐 후반전에 뭐 얘기를 좀 부탁하거나 아니면 다음 방송 때 패널들과 얘기할 때 그때 제가 좀 요 화두를 좀 해서 좀 한번 이야기를 뭐 할 수 있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로 해서 댓글은 요 정도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후원은 여전히 세대따 나라버전님께서 꾸준히 5,000원 계좌 후원 해주셨고요. 여자나느님과 남자나느님이 제 앞에 계시지만 꾸준히 또 이렇게 정기 후원 해주시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거는 경기 결과에 떠나서 다른 얘기지만 너네 왜 경기 계속하면서 조금만 부닥치도 하고 넘어지고 그러고 심판 쳐다보고 여기는 내가 얘기했지 인터내셔널 매치라고. 그리고 왜 꼭 먹고 전부 다 심판 라인 들고 손 들고 이게 팀이야. 이게 팀이야. 전부 다 넘어지 마. 내 분명히 얘기했지. 이건 또 다른 경기라고. K리그 아니라고.
네,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리뷰를 좀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월 20일 토요일에 있었던 경기들은 제가 이제 간단하게 리뷰를 준비했고요. 6월 22일 일요일 경기들은요. 뒤에 후반전에 패널분들이 이제 준비해 주실 거예요. 그거와 함께 아래층 사람들 얘기도 가는데 그중에 아래층 사람들 중에서 성남과 충남 아산 경기는 저희가 보고 왔기 때문에 하필 그리고 성남 팬과 아산 팬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 경기만 여기서 좀 다루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먼저 이제 그 6월 21일 저녁 7시 강릉 종합에서 있었던 강원과 대구의 경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선 경기전 이슈로 강원의 K리그 1 경기 한정으로요. 하이원과 네이밍 스폰으로 강릉 종합운동장이 강릉 하이원 아레나로 이름을 불리게 되는 그 경기의 첫 경기였습니다. 자, 강원이 갑자기 멤버가 개 강해졌습니다. 드래곤볼 보신 분 알 거예요. 셀이라는 빌런 있죠. 셀이 인조인간을 흡수해가지고 강해지듯이 강원이요. 김천 상무의 전역한 선수들을 흡수하니까 완전 강해졌어요. 서민우, 모재현, 김대원이 정말 잘했고요. 이상원도 2경기 연속골 터뜨리면서 살아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강원의 모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삿포로에서 영입한 김건희 선수도 이날 골을 기록하면서 영입 선수들이 좀 대거 활약했던 날이었습니다. 모재현 영입은요, 비싼 외인 영입과 같은 효과라는 커뮤니티의 반응이 있었던 만큼 강원의 흐름을 바꿨고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앞으로의 시즌이 더 기대되는 상황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강원의 상승세와는 반대로 대구가 좀 걱정입니다. 세징야 같이 이제 큰 거 한 방을 날려줄 선수가 없다 보니까 그 혈이 뚫리지 않은 상황이고 실점하면 힘을 못 쓰고 그대로 경기를 놓쳐버리는 형국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새로 영입한 외인 2명이 잘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뭐 카를로스라는 선수와 지오바니 선수, 이 두 선수가 앞으로의 활약을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구 팬의 말씀을 좀 들어봐야겠죠. 웅화범님이 남기신 댓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제 강원FC, 대구FC 경기 직관 안 가고 집관한 게 신의 한 수였을까요? TV로만 봐도 복장 터지게 축구하던데 비오는 토요일 강원도까지 가서 이렇게 지는 꼴 보고 온 원정 팬들은 어떨까 싶네요. 대팍에서 오며 가며 인사하던 대구 아저씨 팬 그분이 TV에 잡혔는데 울기 직전이시더라고요. 그 마음 축구팬이라면 이해하시죠? 다들. 경기 내용과 리뷰는 주간 K리그 진행자분들께서 잘 정리해 주시리라 믿고요. 그냥 이래저래 속상한 대구FC 팬 넋두리라고 생각해 주세요. 가만 생각해보니 포항하고 주중 경기할 때는 그나마 잘해줬는데 이건 페이크였냐? 대구 이놈들아 이렇게 말씀 주셨고 PS 이번에 브라질 선수 영입했던데 제발 족구하지 말고 축구처럼 공차는 선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한탄을 하셨고 사실 저랑 이제 여자나님 이날 밤에 탄천에서 경기를 보고 있는데 여자나님이 지금 이제 스코어상을 보더니 아이고 웅화범님이 또 참 그래서 저는 옆에서 좀 면역이 좀 지금 좀 되지 않으셨을까요라고 했는데 면역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그렇게 너무 만만히 봤네요. 면역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심심한 위로를 좀 드리고요. 예,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주성에서 있었던 전북과 서울의 전설 더비가 있었습니다. 경기 전 이슈로는 작년 이맘때쯤에 홈에서 전북이 서울을 상대로 대참사가 났던 기억이 있었던 시점이지만 당시 전북과 지금의 거스포의 감독 체제에 전북은 완전히 다른 팀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전북 팬들의 태도가 완전 달라졌어요. 저희 이제 전 진행자셨던 건태 씨의 그린라이트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선취골을 내줬어도 서울한테 선취골 내줬어도 야 괜찮아 따라잡을 수 있어 뭐 안 질 거야 이러고 있고 거기에 옆에 건태 씨 여친분은 지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고 있고 그리고 그 전에 오프닝 장면이 웃겼어요. 코카콜라를 마시는 퍼포먼스인데 알다시피 코카콜라 느낌이 건빨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하면 포항인데부터 서울을 저격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인천과 붙었으면 펩시를 먹었겠구나. 건태 씨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여튼 뭐 궁금하신 분은 그 영상 한번 보시고요. 또한 전주성에서 오랜 기간 뛰었던 김진수, 문선민이 이날은 적으로 전주성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공식 경기 전체로 보면 아챔에서 시드니한테 진 이후로 전북은 패가 없어요. 그리고 하필 그 시드니에서 골을 넣었던 클리말라가 또 서울에 왔습니다. 이런 경기전 이슈로 얘기를 했었고요. 우선 경기로 들어가서 이전 전북 소속이었던 서울의 류재문이 헤더로 선제골 넣으면서 앞서갔지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올 시즌 서울은요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기업 구단을 상대로 승리가 아직 없다고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전북을 상대로 전북은 기업 구단입니다. 역시 승리는 힘듭니다. 그래서 전반 끝나기 직전에 송민규의 원더골로 1대1 균형을 맞췄고 후반 콤파니오, 추마시 등을 투입해서 역전을 노리고자 했지만
아쉽게도 뭐 양팀 다 1대1로 무승부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전북은 승리는 하지 못했지만 리그 16경기 연속 무패를 이어가는데 성공을 했다 합니다. 여튼 요 정도 얘기를 하고요. 추마시 선수가 첫 선을 보였는데 조금 이제 빨리 적응을 하길 바란다라는 전북 팬들의 이 기원이 좀 있었고요. 그 외 이슈로는요. 이 경기 이후로 서울과 전북은요. 7월 2일 코리아컵 8강전에서 다시 붙을 예정입니다. 이날은 전북의 고공 폭격기였던 김신욱 선수가 스페셜 게스트로 이날 경기에 참여한 예정이라고 하네요. 아마 지우 씨가 되게 저주하고 싫어하실 만한 분인데 아무튼 이분이 오신다 합니다. 또한 전주성에서 오랜 기간 뛰었던 김진수, 문선민이 이날은 또 다시 한번 적으로 또 전주성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요 정도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포항 경기가 있었죠. 이 포항 경기는요. 이따가 이제 준영 형님, 포항팬 준영 형님이 얘기해 주실게요. 포항과 제주 경기는 이따가 그걸로 그때 언급하는 걸로 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우리 경기를 좀 봐야겠네요. 그렇죠? 이제 탄천 종합운동장에서 있었던 같은 날 리그 2에서 성남과 아산이 충남 아산이 만났습니다. 우선 여기에 대해서 우선 여자나느님의 댓글이 있으니까 한번 빨리 읽어보고 거기 또 경기 관람하신 거 얘기를 좀 할 건데 뭐 아시다시피 여자나님이 상당히 점잖하게 보시는 분이셔서 저는 맨 처음에 이제 여자나님 오시면 저랑 같이 보시죠. 근데 저는 이제 일반석에서 2석에서 보려고 했는데 저기 원정석으로 가시려고 했는데 뭐 조용히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2석에서 보신다 해서 그래서 봤는데 골을 넣거나 좀 결정적일 때는 죄송합니다. 움찔움찔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시 어쩔 수 없는 지지팀이 결정적이게 이럴 때 있는데 근데 2대0 되는 순간부터는 되게 환하게 웃으시면서 여유롭게 보시긴 했었습니다. 아무튼 이거 한번 댓글 한번 읽어보면서 가도록 하죠. 전반 4분 이양민의 골이 들어가는 순간 이미 저는 승리를 직감했습니다. 벌써부터 전반 4분이었는데 아무튼 일단 올 시즌 우선 읽어본 다음에 얘기를 해보죠. 일단 올 시즌 아산은 역전패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0라운드 부산 원정서 패한 후 12라운드 경남전, 15라운드 충북 청주전 원정 2연승 중 원정 3연승이 보였습니다. 이러다가 원정 아이파크가 아니라 원정 충남 아산, 그러니까 원정 무궁 아닌가요 오늘? 아무튼 충남 아산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정이니까. 아무튼 원정 충남 아산이 될 듯요. 단 12라운드 경남전이 올 시즌 첫 원정승이었습니다. 후반 중반 연속 4번에서 5차례 성남의 슛을 막아내는 수비진과 신승우 키퍼를 보며 수비가 단단해졌다는 느낌을 보았습니다. 후반 막판 강민규의 골이 장시간 VAR이 이어질 때 한 가지 징크스 때문에 골이 인정되기를 바랬는데 골 인정 2대0 원정 3연승 완성. 그 징크스는 아산은 시시한 1대0 승리는 거부, 올 시즌 6승 모두 멀티골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1대0으로는 시시한 1대0 승리를 안 한다. 거부한다 이거군요. 네, 부럽습니다. 우선 요 경기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셨는데 이거 외에 또 하실 말씀 더 있으신가요? 네,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야구장에서는 경기 시작할 때마다 국민의례가 매번 있었는데 축구장에서의 국민의례를 처음 봤습니다. 맞아요. 보국의 후운의 달이라고 해서 보국 후운의 달이라고 해서 그리고 6.25 참전용사가 시축을 했습니다. 네. 일단 그런 이벤트가 있었고, 네, 그리고 너무 뜻깊은 이벤트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네. 댓글에 쓴 내용 그대로입니다. 더 이상 붙일 건 없을 것 같은데 네. 대준 씨가 그때 자리를 떴을 때 성남의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잠깐 한 5분에서 10분 자리를 뜬 일이 매정간 사이. 예. 어쩌면 그렇게 4번 5번의 슛을 연달아 날릴 수 있었는지, 그걸 또 아산의 수비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막아냈는지. 올해 공격적인 팀이다, 작년부터 공격적인 팀이다 그랬는데 역시 수비는 너무 무시 못하게 탄탄해졌다는 걸 느꼈고, 첫 골 넣었던 이양민이 올 시즌 첫 골인데요. 네, 시즌 첫 골이라고. 네, 시즌 첫 골인데 수비수입니다. 수비수로 오늘 이 경기에 나왔고 이날 주자원장을 치고 나왔습니다. 주장 몫을 한 거죠. 좀 시간이 좀 그래서 길게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아니요, 이 시간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말씀하세요. 아니, 죄송합니다. 네. 예, 죄송합니다. 어쨌든 키포인트는 그거입니다. 네. 6승 모두 2대0
3대1 그런 식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역전패가 없었다는 그 사실. 아 대단하네. 그러니까 수비수가 골 넣었으니까 이거 이겼네. 볼 것도 없네. 그렇게 보신 게 아닌가. 그리고 충남 아산 유튜브가 하나 올라온 걸 제가 봤거든요. 그 리더가 중학생인데 그 중학생이 올린 유튜브 봤습니다. 대단하더라고요. 네, 콜리더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콜리더가 중학생이라는 얘기를 왜냐면 충남 아산이 서포터즈들이 되게 젊고 어리다라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근데 콜리더가 중학생일 거라고는 제가 상상도 못했는데 중학생이고 예 대단해요. 그리고 구단이 재정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이거 원정 경기를 원정 버스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어요. 매 경기. 저는 한 번도 타본 적은 없지만 뭐 출발지가 아산 운동장 앞이라 네. 일단 그 말씀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그 보니까 선수단 버스를 제가 지나가면서 봤거든요. 네. 근데 선수단 버스 좀 세차 좀 해야겠더라고요. 세차비는 좀 아끼나 봐요. 팬들을 위해서 원정 버스는 공짜로 해주는데 보니까 좀 버스가 좀 지저분하다. 네, 세차비는 아끼시는 것 같은데 그거 좀 선수단이 타고 다니는데 좀 면모를 보여야죠. 특히 충남 아산 엠블럼 쪽이 좀 약간 먼지가 많이 쌓였더라고요. 요거는 조금 좀 제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못 봤는데 버스 그냥 저는 지나가면서 충남 아산 버스구나. 근데 더럽다. 세차 좀 해라.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리고 저는 내 성남이 그래도 솔직히 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무기력하게 져서 그러니까 보통 저는 졌다고 해가지고 막 진짜 막 승질내고 그런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날은 조금 아쉬운 게 좀 두 가지가 하나 있었어요. 선수들이 더 무기력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심판이 뭐 편파 판정을 했까 그런 것까지는 아니거든요. 예, 그건 아닌데 그래도 심판 판정이 아쉬운 부분이 한 두세 번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심판이 아니었어도 어차피 성남이 좀 졌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그것 때문에 진 건 아닌데 대신 그래도 결정적인 거 두 번 정도 막판에 두 번 세 번 정도가 있었는데 그거를 파울 안 불고 막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블랙존에 있었던 성남 팬들이 두 번 정도 안티콜을 했었죠. 심판 눈 떠라다가 3루 심판 꺼져 위기까지 나오면서 뭐 이제 근데 저도 막판에는 심판 때문에 진 건 아닌 거 알아. 그리고 선수들이 너무 못한다. 오늘 전술 준비한 게 잘 안 됐나 보다. 이거 아쉽다. 근데 이러고 있는 와중에 이제 심판이 약간 그렇게 좀 야속한 판정을 몇 번 하다 보니까 성남 팬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겠는데 좀 아쉽더라. 이런 생각 좀 들었습니다. 참고로 이날 주심은 조지음 주심이었습니다. 네, 이름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성남이 좀 너무 못해가지고 좀 아쉽는데 좀 빨리 재정비 좀 해가지고 새로 영입한 선수들이랑 좀 발을 더 맞춰가지고 좀 탄탄한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런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성남이 초반에 무패를 달렸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잘한 것 같지도 않은데 앉아서 그런데 이제 제자리를 찾아간다 이렇게 놀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그 몇 경기 보고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탄탄하게 했었어요. 근데 수원전 그 빅버드에서의 경기가 모든 걸 다 앗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부터 이 페이스를 완전 잃어버렸고 이 계획들이 있었는데 계획들이 다 어그러져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 경기가 너무 야속하다. 두고두고 제가 지금 올 시즌 내내 얘기할까 봐 걱정입니다. 아무튼 이런 아쉬움이 좀 들었던 경기였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날 이 6월 21일 날 토요일 날 있었던 경기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리뷰를 좀 했었고요. 이따가 이제 준영 형님을 통해서 포항 제주전 얘기는 하도록 하고 후반전에 6월 20일 일요일 날 경기 그리고 아래층 사람들 남은 경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 얘기를 하겠다. 이날 밤에 노을이 너무 예뻤어요. 네. 경기장에 이거 썸네일에 올릴까 생각 중인데 올려져 있을 거네. 청취자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좀 올릴까 생각 중인데 노을이 너무 멋졌는데 그래서 와 너무 멋져요. 단톡에 올렸더니 또 인천 팬 재훈 씨가 저희도요 하면서 딱 올리더라고요. 어느 경기장이든 노을이 예쁘니까 경기장이 더 예뻐 보였다 이런 생각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날 비 온 후라서 그런가 서늘하고 시원해가지고 경기 보기 너무 좋았다. 그래서 아마 여자 나느님은 되게 기분 좋게 시원하게 경기를 보시면서 경기도 시원하고 날씨도 시원하고 저만 짜증나고 이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요 정도로 해서 이제 6월 20일 날 토요일 날 경기 리뷰는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자 하느님과의 이
전반전의 이 부분은 이렇게 슬슬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여전하느님 이제 뭐 오랜만이 아니죠. 네. 가끔씩 나오세요 이렇게. 네. 잘 됐네요. 이거 왜냐면은 저희가 사실 정말 이거 레코딩 기기가 너무 좋은 레코딩 기기가 있어요. 이거 사실 이거 팟캐스트 하기 아까울 정도거든요. 이거 그 뭐라 해야 되냐, 뮤지션들이요 그 음악 있잖아요, 앨범 그거 할 때 그 레코딩 기기인데 요걸 못 써먹고 있어서 야 이거 썩고 있어서 아쉽다 했는데 여자나님이 또 가까이 오셔서 와주시네. 이럴 때 좀 써먹자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또 바쁜 와중에 지금 일 마치시고 피곤하셨을 텐데 이렇게 참여해 주셔가지고 저희 본방이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본방 타이틀로 나오신 건 처음이실걸요? 연장전 네, 타이틀인데 그렇죠. 본방 타이틀로는 이제 본방도 진출하셨으니까 이번 기회에 이제 패널로 명예 패널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요 정도로 해서 여자나님 마지막에 한번 뭐 말씀을 마무리 말씀하시면서 이번 488화 약간 전반전에 이 여자나님과 이 대면 녹음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말씀 한번 좀 부탁드려 볼게요. 제가 할 얘기가 있었는데 네. 안 하긴 그렇고 속전속결로 아니요. 진짜 짧게 하고 그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예, 네. 부탁드릴게요. 예. 무슨 얘기인가요? 아직 오피셜은 안 떴는데 네. 뭐 본인이 인터뷰 기사까지 났으니까 오피셜이 됐을 거예요. 될 거예요. 저 뭐야, 이적시장에 제일교포 3세며 FC 안양에 있는 리영직 선수죠. 네. 부산으로 갑니다. 아, 그래요? 부산으로 갔는데 부산에서 다른 선수가 트레이드를 한다고 하는데 네. 그 상대방 선수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고 안양에서 고마웠다. 부산에서 오는 선수도 훌륭한 선수다. 그리고 안양에서 다시 돌아와서 은퇴하고 싶다. 그런 식으로 인터뷰한 것이 나왔습니다. 일단 그거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네네. 또 하나. 제가 너무 사소한 것들 많이 하나 봐요. 왜요? 6월 25일 6.25? 네, 네. 내일 모레 네. 우리 주간 K리그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시고 계신 청취자 세대딸 나라보자님의 생신입니다. 6월 25일이에요? 네. 그래요? 그건 또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 생일 축하드린다는 말씀이 이 자리를 들어 아유, 축하드립니다. 드리며 다음 기회에 다시 목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대딸 할아버지 깜짝 놀라면서 벌벌 떨고 계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았지? 내 정보가 지금 내 정보가 유출됐나? 지금 나 SK 유심빠이가 뭐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줄 저 축하드립니다. 늦었지만 근데 늦은 건 아니고 예. 6월 20일인가 아직 안 됐죠. 예. 근데 그 음력 생일이신가요? 양력 생일이신가? 그 모르겠고 6월 25일 카톡 들어왔지. 그게 들어와서 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나도 세대딸 나라버자님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막판에 있다고 하셔서 언지를 주셨는데 몰랐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언제 한번 제가 생일 선물로 뭐라도 보내드려야겠네요. 여튼 이렇게 항상 함께 해주시는 청취자분들 덕분에 저희 방송에도 오랫동안 이제 저희 12주년이잖아요. 12주년을 맞이해서 여자나님이 또 뭐 머그컵을 하나 만들어셔서 저희도 주시고 아마 이제 청취자분들께도 몇 분 나눠주실 것 같아요. 미리 뭐 예고를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나중에 계획이 확실해지면은 다시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제 우리 슬슬 막차 시간이 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퇴근하시고 바로 여기 튀어와주신 여자나님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뭐 얘기 나온 김에 세대딸 나라보자님의 생신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이번 488화 전반전에 지금 이 대면 녹음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포항팬 준영영님과 다시 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라디오 방송 주간 K리그 방송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저는 축구선수 윤영선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포항팬 준영 형님과 모시고 이제 이야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나누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준영 형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포항팬 박준영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아마 청취자분들도 그렇겠지만 저도 엄청 지금 반갑거든요. 얼마 만에 준영 형님 이게 목소리를 들어보는 건지 그간 잘 지내셨는지 한번 궁금하네요. 뭐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예.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예, 이제 네. 기자로 돌아가서 축구도 잘 보고 그냥 별일 없이 잘 회사 다니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네. 그 포항이 요즘 어떻게 그러니까 우선은 준영 형님의 근황도 근황이고 또 하나는 최근 포항 경기를 이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얼마 전 이제 한 반환점을 이제 좀 지난 거죠. 전반기가 이제 좀 지나가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기 포항이 어떤지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 같아요. 미리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하면서 그때 또 하필이면은 바로 최근 경기도 아마 직관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마침 그 금요일 토요일 포항에 불빛 축제가 있어갖고요. 불꽃 축제가 있어갖고 그게 대선 때문에 좀 기한이 좀 늦춰졌는데 그게 네네. 일정이 뜨자마자 확인해 보니까 경기가 있더라고요. 토요일 날 불빛 축제도 하고 경기가 있어갖고 바로 예매를 했습니다. 예매를 해서 갔다 왔는데 아시다시피 포항 불빛 축제는 폭우로 인해서 취소가 돼서 불빛은 하나도 못 봤지만 우리 포항의 불꽃 조르지 파이어를 보고 왔습니다. 예. 예. 여담으로 예. 이번에 그 가족들이랑 그 와이프랑 첫째랑 둘째 4명이 갔는데요. 예. 이번에 금요일 날 가서 불빛 축제가 좀 밤부터 시작하니까 아침 일찍 가서 뭐 할까 하다가 곤륜산 활공장이라고 혹시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포항의 명소, 그 인스타 네네네. 명소인데 네네네. 거기 가서 가족 사진 오랜만에 4명이서 다 같이 오니까 멋지게 사진도 찍고 네.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갔는데 혹시 가족과 아내와 이별을 하고 싶거나 에? 아이들이 밉거나 그러면 곤륜산을 꼭 올라가십시오. 바로 이혼 직전까지 갔다 겨우 살아났습니다. 야, 이거 오랜만에. 이게 경사가 엄청나더라고요. 네. 산이 엄청 높은 건 아닌데 경사가 거의 뭐 50도, 되게 제가 올라가 본 산 중에 걸어서 올라간 산 중에는 가장 경사가 가파랐던 것 같아요. 예. 그래갖고 애 둘을 끌고 올라가기엔 중간까지 왔는데 내려갈 수는 없고 계속 좀만 힘내라 하고 왔는데 결국은 폭발해버려갖고 아빠 밉다, 이럴 거면 왜 왔냐, 포항 싫다 그러면서 하여튼 그랬는데 막상 또 정상에 올라가서 좀 쉬고 나니까 이것도 멋진 또 그 배경에 저희가 패러글라이딩 하는 데라 갖고 사방이 360도가 뚫려 있거든요. 뚫려 있고 바로 앞에 바다가 보여갖고 전망은 진짜 좋습니다. 하지만 갈 때는 꼭 아이를 데려가기엔 아직 좀 무리인 것 같다. 혹시 싸울 수도 있다. 아빠 밉다 소리를 몇 번 들을 수 있으니까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하시는 게 오랜만에 뵀는데 좀 덕하게 말씀하셔서 그동안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재밌게 제게 얘기 들었고요. 애들이 있으면 가기 힘들군요. 좀 무리였습니다. 예. 저도 혹시 뭐 거기 놀러 가게 되면 참고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도 지금 이제 준영 형님의 고향이 이제 포항이시잖아요. 고향은 아니고 아버지가 예. 포스코에 근무하셔갖고 중학교를 포항에서 나왔습니다. 포항에 한 7년 살았습니다. 예.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까지. 예. 그래서 포항에 유년 시절을 보내시고 지금 서울로 이제 직업을 가지시고 서울에 지금 거주 중이신데, 근데 포항 저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얼마 전에 저는 대구를 한번 놀러 갔었거든요. 한 5월 초쯤에. 근데 대구도 멀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포항까지 왔다 갔다 하기 쉽지가 않았을 텐데 정말 거기 또 마침 그 경기를 또 직관하고 왔다고 하니까, 게다가 경기도 엄청 재밌는 경기였어. 수중전이 원래 재밌잖아요. 그날 비도 많이 와가지고. 근데 저도 맨 처음에 준영 형님이 그 경기를 보셨다고 해가지고 그날 비 엄청 폭우가 쏟아진 날이었는데 그걸 뚫고 이거를 직관하셨다니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불빛 축제가 차라리 그 경기 1시간 전에 취소됐는데 아예 어설프게 그냥 한다 그랬으면, 원래 계획은 경기가 끝나고 걸어가서 딱 그때 9시에 끝나면 8시 한 50분에 경기가 끝나니까 9시부터 그 메인 불꽃이 터트리는 시간이거든요. 9시부터 10시까지. 그래서 이론상 도보로 거기까지 가면은 보이겠다 싶었는데 막상 또 가려면 분명히 사람도 엄청 많고 차도 많이 밀리고 해서 좀 애들 데리고 거기까지 걸어가기가 좀 애매했을 것 같았는데 취소되니까 그냥 아예 그냥 홀가분하고 제발 그냥 게임만 이겨라. 그럼 치르고 뭐고 다 괜찮으니까 했는데 마침 또 이겨갖고 다행입니다. 특히 또 포항이 수중전에 좀 스틸야드에서 수중전에 좀 강하거든요. 예전부터. 그런가요? 그래갖고 좀 기대를 했었습니다. 네, 이게 포항이
뭐 그 이 경기를 좀 이제 리뷰하면서 뭐 얘기를 좀 이어갈까요? 왜냐면 이게 그 좀 초반에 좋지 않았다가 최근 제가 이제 기록을 찾아봤는데 13라운드 이후부터는요 5승 1무 2패 상당히 지금 요즘 잘하고 있거든요. 물론 중간에 삐끗한 경우가 있긴 했었습니다만 지금 분명히 상승세긴 하고 초반에 진짜 좀 그 포항 팬들의 원성이 자자했었는데 시작부터 그러니까 뭐 챔피언스리그도 좀 죽을 썼지만 초반 라운드 때 5라운드 4라운드가 다섯 번째 경기구나. 예, 다섯 번째 경기에 이르러서야 그때 승리를 거두고 그 전까지는 2무 2패로 시작해서 그때 좀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하면은 초반에 그쵸. 진짜 원성이 자자했는데 요즘 그래도 좀 준영 형님이 조금은 행복 지수가 좀 올라가셨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포항이 전반기 잠깐 얘기해 보면은 네네네. 좀 롤러코스터 같은 행보를 많이 보였습니다. 초반에 진짜 바닥까지 찍다가 진짜 박태하 아웃이 거의 뭐 나올랑 말랑까지 갔다가 다시 또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아마 동해안 더비 때부터 살아나기 시작했을 걸로 기억하는데 한번 봐야 되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좀 살아나가다가 그 조르지도 이제 조금 슬슬 살아나면서 3연승을 했죠. 제일 가장 최근에. 네. 그래갖고 근데 또 3연승 하자마자 또 대표팀 휴식기가 걸리는 바람에 끝나고도 좀 이어가야 되는데 끝나고 바로 김천한테 패하고 대구한테도 1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그 무승부지만 패배 같은 무승부. 마지막에 에드가한테 한 골 먹고 나서 3연승 뒤에 1무 1패를 하고 이번에 제주전이었는데 그 전반기는 하여튼 롤러코스터 처음에 부상자도 많이 나왔고 롤러코스터 같은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나마 이제 제주전을 이기면서 이번 주에 서울 상암에서 또 경기가 있거든요. 당연히 가니까 상암전까지만 좀 버티면 또 이거 상암전 끝나면 또 그 뭐죠? 동아시안컵 동아시아 챔피언스컵인가 하여튼 그걸로 많이 또 쉬는데 상암전까지만 잘 버텨주고 이기면은 좀 많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 경기는 뭐 어땠는지 경기에 대해서는 좀 자유롭게 말씀 한번 좀 부탁드려 볼게요. 예, 아까도 말했듯이 그 스틸라드에서는 수중전이 좀 포항의 강세를 보여갖고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수중전이 좀 이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먼저 특이할 점은 좀 그 멤버가 발표가 되고 박수욱 선수가 전역하자마자 바로 선발로 바로 출전했습니다. 교체로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바로 선발로 나오면서 3백의 중심으로 전민광, 박승욱, 신광훈 이렇게 3백으로 나왔고요. 3-4-3으로 나왔는데 일단 점유율은 57대 43으로 포항이 좀 앞섰고 슈팅 수는 14대 7, 유효 슈팅은 9대 3으로 포항이 거의 2배 가까운 슈팅과 유효 슈팅 숫자를 보였는데 제주가 많이 좀 무기력했습니다. 제주의 유효 슛도 거의 후반 2대 0으로 진 다음에 나온 2개가 나왔기 때문에 거의 뭐 솔직히 이번에 제주가 또 원정 지난 포항보다 하루 뒤에 또 경기를 하고 바로 또 경기라서 이것도 원정 경기도 걸리다 보니까 많이 피곤했나 봐요. 몸이 많이 무겁더라고요. 그 제주 하면 그래도 그 이창민, 남태희, 유리조나탄, 데닐손은 좀 보였는데 이창민, 남태희가 나왔나 싶을 정도로 돋보이지 않았고 그나마 김윤성이 좀 활발했고 김동준 세이브가 돋보인 정도였지 그 외에 좀 거의 기억나는 장면이 없었습니다. 포항은 전반부터 조르지가 왼쪽을 후비면서 존재감을 많이 드러냈습니다. 조르지가 전반에만 2번이나 좋은 찬스를 만들었는데 이거 욕심을 좀 내도 되는데 양보를 해서 이거 좀 제대로 왜 양보를 하지? 욕심낼 때는 안 내고 양보 안 할 때는 안 한다고 그래갖고 탄성이 좀 나왔거든요. 이게 끝나고 인터뷰에서도 전반 끝나고 라커룸에 들어갔을 때 선수들이 좀 열렸을 때 네가 좀 때려라 양보하지 말고 그런 말을 좀 들었다고 합니다. 동료들한테. 그래서 후반에는 자신이 좀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슈팅을 많이 때려서 그 전반에 그 2번의 실수를 통해 좀 배웠다고 밝혔고요. 전반엔 또 근데 조르지가 살아나니까 원래 살아나지 않았지만 주닝요가 계속 지금 밑으로 좀 전혀 존재감이 없고 보이지가 않습니다. 왼쪽에서 조르지는 계속 파는데 거의 공격이 왼쪽에서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닝요가 오른쪽에서도 좀 좌우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데 많이 보이지 않았고요. 후반전에 역시나 김인성으로 조르지는 나가고 교체가 됐습니다. 전반전은 0대 0으로 두 팀의 3색전으로 끝났고 후반에는 포항이 좌우 좀 공격 밸런스가 좀 맞았습니다. 중심에선 이호재가 버티면서 슈팅까지 만들어주는 찬스를 만들어줬고 그렇지만 이동준의 선방으로 해서 골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 골이 좀 나와야 하는 순간 야생마 조르지가 질주하면서 수비수와 경함을 이겨내면서 김동준과 1대1
만들어냈고 김동준의 가랑이 사이로 시원하게 때려 박았습니다. 조르지의 긴 발과 폭발력을 느낄 수 있는 시원함을 마련해주면서 1대0으로 앞서 나가기 시작했고요. 조르지는 이날 골도 골이지만 계속 공격력도 수비도 열심히 하면서 되게 몸놀림이 가장 좋았습니다. 1대0으로 앞서가면서 더 고삐를 주고 몰아치면서 1대0 리드는 불안한데 한 골 더 넣어야지. 지난 배구전에도 1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먹혔는데 하고 있었는데 이호재 찬스도 또 무산되고 계속 그러다가 이날 좀 비가 오고 템포가 좀 빨라지니까 이 짧은 패스보다 롱볼 패스가 좀 위주로 나오면서 빈 공간을 터는 공격이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거의 추가 시간이 들어가고 오른쪽에서 김인성이 아까 조르지 득점과 비슷하게 수비수와 경합을 진짜 몸으로 이겨내고 공을 따내면서 공격 둘, 골키퍼 한 명, 2대1 상황에서 조상혁한테 내준 공이 조상혁이 바로 또 골키퍼가 너무 바로 앞에 있어갖고 다시 또 김인성한테 내줬는데 김인성이 스텝이 자기한테 올 줄 모르고 스텝이 좀 엉킨 상황에서 잘 처리할까 싶었는데 김인성이 끝나고 인터뷰에서 바로 앞에 골키퍼가 아니라 수비수가 앞에 있어갖고 이거 공을 좀 때려서 시원하게 때려서 위로 쏘면은 무조건 들어가겠다 싶었다고 해서 세게 후렸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골문에 찰싹 감기면서 시원하게 들어갔습니다. 2대0으로 앞서가기 시작했고 근데 김인성이 경합 과정에서 유니폼을 살짝 당기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걸 또 온필드 리뷰를 보더라고요. 그 온필드 이게 약간 좀 제가 봤을 땐 당기긴 당겼지만 당긴 걸로 넘어졌다기보다는 그냥 그 중심을 잃어서 넘어진 게 더 컸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골로 인정을 했다 보고 온필드 리뷰까지 보면서 연장에 들어가면서 마지막에 좀 심판이 4분이었는데 6분이 넘어가도 안 끝나길래 관중들이 다 좀 끝내라고 난리 치는 순간 남태희한테 한 골을 또 허무하게 좀 먹어버리고 2대1로 되고 선수들이 항의하고 남태희 골도 VAR을 듣다가 결국은 그냥 경기를 끝내버리고 2대1로 마지막에도 안 막혔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뭐 김인성 그것도 반칙으로 불었으면 또 불렸은 거니까 그냥 퉁친셈 치고 그래도 2대1로 이겨갖고 시원하게 비 오는 날 불빛 축제의 시소의 아픔을 승리로 이렇게 마감했습니다. 네. 예. 이게 두 골이요. 다 각도가 없는 상황에서 그쵸, 넣은 예. 골이기도 하고 또 두 골이 하필이면은 약간은 파울성이 의심된다는 약간 그런 여론이 있어서 살짝 불안했었는데 다행히 맞습니다. 심판은 이제 이거 정당한 몸싸움이다 라고 해서 그냥 모두 그거를 이제 골로 인정하면서 예. 그러니까 이게 2대1인데 사실 2대0까지 됐었을 때 이제 2대0이 되는 순간 좀 이제 됐다라고 했는데 한 골을 또 내주면서 마지막까지 살짝 긴장감을 느끼게 해주는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까 그 조르지 선수가 6월 조르지 선수가 올 시즌 초에 잘 못했던 거로 계속 기억하는데 이제 5월, 6월 특히 6월 들어가서 이제 골이 막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이게 3연승의 중심엔 조르지가 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게 조르지 선수가 골을 넣기 시작한 거 자체가 그냥 요즘 영입도 시즌이잖아요, 지금. 여름 이적 시장인데 새로운 선수를 영입한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느끼게 하는 활약이다. 뭐 이런 얘기도 저 커뮤니티에 있더라고요. 조르지 선수의 활약이. 맞습니다. 그 조르지가 또 끝나고 인터뷰에서 준익용 걱정을 해주더라고요. 자기 또 얼마 평소에 얼마나 잘한 것 같이 하는데 그쵸, 뭐 잘하면 그럴 수도 있죠, 뭐.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조상혁이랑 김인성도 막판에 거의 옛날 전성기 때를 본 것 같았어요. 예. 엄청난 스피드로 돌파를 한 다음에 조상혁한테 이제 찬스를 만들어줬는데 또 조상혁이 더 좋은 찬스를 줘야겠다 해서 김인성한테 줬고 김인성이 이제 사실 이거 김인성이 만든 볼이죠. 조상혁 선수의 도움도 당연히 있었지만 김인성 선수가 또 이제 솔직히 그 또 골을 넣는 게 이런 얘기하기 뭐하지만 골 못 넣는 선수는요 그것도 놓쳐버리거든요. 근데 그쵸. 또 그거를 기어이 골키퍼 수비 사이로 잘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 2대0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남태희의 그 추격골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골이 결국 결승골이 되면서 정말 3연승을 거두게 됐던. 왜냐면 이게 제주도요 얼마 전까지 3연승이었거든요. 그거 맞습니다. 예, 슈퍼문선이 귀신같이 살아났죠. 그쵸. 김천, 몇 라운드? 14라운드구나. 14라운드 김천, 15라운드 전북에 좀 고비를 넘기고, 그때는 지지 않고 비겼거든요. 그다음부터, 16라운드부터 내리 3연승을 해요. 그때 저는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서울을 상대로 3대1로 이긴 게, 그게 가장, 제주의, 가장 이제, 최근 들어서 가장 좋은 모습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제주가, 이게 좀 요즘
그 분위기가 좋지 않잖아요. 모기업도 유심 사태 때문에 좀 안 예, 좋은 예. 상황이고 안 그래도 SK로 하필 딱 바꾸니까 또 이런 모기업 SK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게다가 이제 뻐막도 했잖아요. 예, 뻐막도 예, 예. 이제 그 김학범 감독님이랑 뻐막이 있었는데 이럴 수가 뻐막의 효과가 있단 말인가라고 했다가 이번 주중 경기 광주한테 1대0으로 지고 근데 포항한테까지 2대1로 지면서 이제 또 3연승 뒤에 2연패를 하게 됐어요. 예. 제주도 약간 이제 좀 오름세였다가 좀 약간 하락세로 가고 있는 좀 상황인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예, 뭐 아무튼 요렇게 요 경기는 뭐 정말 비가 오는 그 정말 이게 직관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이걸 직관해서 혹시 지붕 있는 쪽으로 또 가셨을지 모르겠네요. 스틸라드는 2층은 거의 다 웬만하면 또 지붕이 있어갖고 예. 예. 1층에만 안 앉으면 원래 그 비가 예보가 있어갖고 예배할 때부터 2층으로 해갖고 구석에서 봤습니다. 예. 근데 서포터즈석 위에서 예. 그쵸. 그쪽에 계셨구나. 서포터석 위쪽에. 항상 근데 네. 하나 거기서 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 지붕이 있는 경기장은 지붕이 있고 2층 쪽이면 거의 안 맞더라고요. 예, 사실 성남 탄천 경기장도 어지간해서는 지붕이 있어서 뭐 서포터즈석이라던가 원정석 이쪽이 아니면은 그쵸. 비가 안 맞거든요. 요런 게 좀 있었고 이날 해병대가 좀 오지 않았었나요, 혹시? 예. 그 해병대 데이라고 그 8강고 그 뭐야 종이컵 그것도 나눠주고 나름 이걸 호국 부문의 달이니까 6월달이니까 그쵸. 이렇게 해병대가 노래도 부르고 했는데 음. 비 때문에 좀 많이 좀 아쉬웠죠. 뭐 큰 행사는 못 치렀습니다. 예. 네. 그래도 군악대가 그 하프타임 때 그래요? 연주도 하고 그렇긴 하긴 했습니다. 예. 군악대 좋죠. 저도 군악대 연주를 들었는데 좀 되게 혹시 군인들이 칼같이 연주를 하니까 좀 되게 그 연주가 좀 들을만하고 이랬던 기억이 좀 나고 지금 해병대가 오면은 포항이 지지 않는다 뭐 이런 속설이 있다 하더라고요. 해병대 그거를 큰 행사요. 네네.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이날도 그게 작용한 날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가장 짜릿했던 해병대 온 날, 해병대 그 유니폼이 나온 날, 한 4년 전인가 그때 그 동해안 더비가 있었는데, 그때 제대로 시원하게 2대1로 이기면서 그때 해병대 완전 그때 축제였죠, 그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전환점을 돌아서 지금 포항이 초반에 좀 죽었다가 최근에 다시 상승세로 오게 되면서 지금 4위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뭐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우선은 지금 1위가 전북이 너무 잘하고 있고 2위 대전이 초반에 잘했다가 지금 이제 좀 슬슬 내려올 것 같은 느낌. 예, 그리고 김천이 좀 역시 잘하고 있어서 3위. 근데 김천이랑 포항이 왜 안 내려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곧 전역자들이 발생하면서 좀 내려올 수도 있지 않을까 여름에? 전역자들 발생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좀 잘하고 네. 있어갖고. 네네. 예, 그래도 좀 그렇습니다. 역시 군인 정신. 6월까지는 호국 보훈의 날이라서 6월까지는 선전할 것 같고. 6월까지만 한번 봐주겠습니다. 예, 왜냐면 지금 포항이 4위긴 하지만 김천이랑 승점이 똑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다득점 한 골 차이로 지금 3, 4위 갈라진 거지. 거의 뭐 3위, 거의 아챔권까지는 좀 온 거나 다름없는 좀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라서 뭐 울산이 아직 뭐 클럽 월드컵 때문에 지금 아직 뭐 경기를 한 경기 덜 치르긴 했으니다만 뭐 그래도 지금 솔직히 경기력이나 요즘 하는 거 보면 울산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포항이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예, 포항도 이렇게 이게 걱정이 좀 많습니다. 수비는 지금 이동희도 이제 부상에서 회복돼서 이번 경기에 잠깐 나왔거든요. 네, 박수욱도 오고 이동희도 있고 해갖고 수비는 한현서 뭐 영플레이어 선수 받은 한현서도 있고 해서 수비가 문제는 수비 두터워졌는데 이 공격진 서브가 부재합니다. 특히 송윤상 선수가 15경기 동안 올 시즌 포인트가 하나도 없어요. 이 친구가 상무에 무난히 합격할 줄 알았는데 계속 2번이나 떨어지면서 이 마음의 고생이 심한지 올 시즌 포인트가 없고 이번 경기는 나오지도 않았고 홍윤호 선수가 그래도 작년에 간간히 중간중간 알짜배기 같은 활약을 보여줬는데 포인트가 하나도 없고 백성동 선수도 올 시즌 포인트가 하나도 없고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고 안재주는 뭐 개막전부터 빠지면서 곧 돌아온다고 하긴 하는데 아직까지 못 돌아오고 있고 완델손도 마찬가지고 강현재 선수도 좀 했는데 지금 엔트리에 부상으로 좀 빠져 있고요. 공격진 서브가 너무 부재한 게 포항의 지금 약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선 그래도 조금 뭐 아직 뭐 따로 영입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전역자가 3명이나 있거든요. 박승욱, 김준호, 박찬용 이 3명이 김천으로부터 와가지고 뭐 새로 뭐 돈을 들여가지고 좀 선수를 데려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역자 3명이 새로 들어오면서 아니다. 박찬용은 아직 안 왔습니다. 아직 안 왔나요? 잠깐만. 예. 언제죠? 박승욱만 왔어요. 박찬용은 다음
그런가요? 제가 잘못 알았구나. 거의 10월 달인가 그럴 거예요. 아, 그런가요? 아,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아, 박찬용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구나. 박찬용 아. 좀 더 있다 와도 됩니다. 지금 수비수가 많아갖고 지금 정리가 오면 솔직히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찬용이는 좀 더 있다 와도 되고요. 공격이 문제죠, 공격이. 네, 그러네요. 그리고 보니까 박수빈이라고 이 지금 라리가에서 뛰다가 임대 복귀죠. 예, 제가 그 알기로는. 친구가 있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나오지 않아갖고. 예, CD 레가레스. 우선 이 선수가 2005년생이라서 아직은 이제 좀 유망주 정도로 봐야겠는데, 근데 라리가에서 이 선수를 데리고 간 그것만 생각해도 이 선수 좀 유망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선수가 다시 임대 복귀를 했는데, 이 선수도 출전 기회를 잘 잡아가지고 활약을 했지, 이것도 좀, 기대하면서 두고 볼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이 거의 포항, 뭐라고 해야 되냐? 포항 제철 중, 그리고 포항 제철 고등학교 나와서, 이거 뭐라고 해야죠, 이거를? 맞아, 성골, 맞아. 네, 성골 뉴스. 예, 성골 뉴스이기 때문에, 뭐 20세 이하 국가대표에 뽑혀서 골도 넣었던 선수고 이랬었기 때문에 좀 약간 저도 이런 선수를 좀 기대해 보면서 보면 좋지 않을까. 두고두고 아쉬운 거 지금 성남의 김범수 잘하나요 아직도? 김범수 근데 선수? 초반에 좀 초반에 하다가 요즘 똑같았어요. 예, 뭐 움직임이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는. 네. 계속 선발로 나오나요 지금? 선발 그러니까 우선 딱 선발은 아닌데 중요할 때 요긴할 때 계속 쓰고 있어요. 김범수 지금 놔두제 계지 수비수 지금 데려와갖고 딱 성남에서 온 친구는 한 경기가 나왔거든요. 한 경기 나왔나? 다시 이제 좀 계속 못 나오고 있는데 아쉽습니다. 발 빠른 선수 한 명 있었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저도 사실 저도 성남이라서 저는 좋긴 하거든요. 근데 저도 저도 물론 리그 1과 리그 2의 차이는 있기는 한데 그래도 포항이 약간 손해 보는 좀 결국은 그런 mad임대였잖아요. 예. 그게 좀 그런 게 생각나지 않나. 그리고 이게 얼마 전에 바로 이번 라운드 때 성남이 이제 6월 20일 날 토요일 날 이제 충남 아성과 경기할 때 하프타임에 재밌는 이벤트가 있었어요. 호국 보훈의 날에 맞이해서 퀴즈 쇼를 했거든요. 근데 성남 FC 선수 중에 김범수 선수가 유일하게 일반병으로 만기 전역을 했다라고 맞냐 틀리냐 했는데 관중이 이제 화면에 잡혀서 하라 그랬는데 아니 프로축구 선수가 상무를 안 가고 만기 전역하게 말이 되느냐 하고 X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장내 아나운서가 X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그때 이제 관중석들이 다 놀래더라고요. 뭐야 김범수 선수 그러면은 상무가 아니라 일반병으로 갔다 온 거야? 막 다들 약간 놀래는 분위기. 다들 모르시고 계셨더라고요. 솔직히 뭐 당연히 준영 형님도 그렇고 사실 저도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알려지지 않는 사항이긴 했나 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전에 이용발이라는 골키퍼가 있었거든요. 그 선수, 그쵸. 예, 그 선수가 이제 멋진 모자 쓰고 다니는 카우보이. 그렇죠. 네, 맞습니다. 멋진 패션을 자랑했던 선수인데 그 선수가 보니까 현역 갔다 왔었거든요. 갑자기 또 그게 생각나네요. 그 선수도 제가 알기로는 현역을 갔다 왔던 걸로 제 기억이 돼가지고 아무튼 뭐 6월을 맞이해가지고 뭐 그런 퀴즈를 하는데 김범수가 거기서 또 등장하게 될 줄은 몰랐었는데 이날 또 나오긴 했습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근데 성남 전체가 다 못해가지고 뭐 김범 선수 탓으로 돌리기도 그렇고 뭐 아무튼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봤고요. 저는 지금 mad임대인데 성남에게는 좀 뭐 성남이 지금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가지고 지금 이제 포항과의 mad임대에선 성남이 조금 더 이득을 본 거는 맞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튼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많이 아쉬우시겠어요. 지금 요즘 김범수 선수가 좀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좀 드시는 것 같아서 이 말씀 하신 거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조재훈 선수도 나왔는데 볼 뭐 끌기만 하고 좀 터트리는 모습을 안 보여줘갖고 공격 서브진이 너무 부재해갖고 공격수 하나가 지금 아쉬운 상황입니다. 요즘.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당분간 저 성남이라서 저는 성남 팬이니까 성남에서 좀 요긴하게 쓰고 부상 없이 잘 돌려드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튼 포항 얘기를 한번 요 정도로 하고 더 혹시 뭐 자유롭게 준영 형님 오늘 좀 갑작스럽게 모시기는 했습니다만 더 하고 싶은 말씀 오랜만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하고 싶은 말씀 더 있으시면은 얘기를 좀 나누고 슬슬 좀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없고요. 뭐 이번에 올 시즌 첫 상암 첫 경기라서 이번 주 일요일 날 많이 기대하고 있고 이번 주 일요일 날 또 비가 온다네요 또. 그렇구나. 장마철이라서 예.
하여튼 뭐 축구 보시는 분들 장마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음. 장마철이 빨리 그 동아시안컵 할 때 빨리 다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더운 게 낫지. 예. 네, 건빨 더비가 이렇게 이루어지네요. 오는 6월 29일 일요일 날 저녁 7시에 서울 월드컵 네. 경기장에서 서울과 포항이 경기를 합니다. 아마 이 준영 형님인가 100% 경기 아마 가야죠. 직관을 예. 하실 것 같고, 또 이게 재밌는 게 서울이랑 포항이 조금 감독으로 더비가 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저번에 황선홍 더비가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김기동 더비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요즘 기세를 보면은 오히려 지금 태아 드라마 포항이 좀 더 분위기가 더 좋아가지고 분위기는 포항이 더 좋죠. 요즘 예, 그쵸. 서울 요즘 뭐 돈은 돈대로 썼는데 돈은 안 쓰는 포항이 오히려 분위기가 좋고 순위도 더 높습니다. 좀 서울은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돈을 좀 효율적으로 못 쓰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조금 드네요. 아니면은 김기동 감독님이 좀 기대만큼 못하는 것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요 경기 승패 예상보다는 뭐 어떨 것 같다라는 뭐 어떤 기대라던가 어떤 예상이 좀 되는 게 좀 있으신가, 이 경기에 대해서? 예상이요. 예. 딱 예상을 안 해봤는데. 우선은 포항의 승리로 아마 포항이 바라실 이겨야죠, 것 뭐. 같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포항에 지금 최근 원래 옛날부터 상암 원정은 서로 홈에서는 좀 안 좋았는데, 원정팀이 좀 안 좋았는데 최근에 좀 상암에서 좀 괜찮아 갖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박태하 감독이 상암에서 좀 성적이 좋아 갖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리고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항상 저희 녹음할 때마다 준영 형님이 중간에 이제 참여하실 때 중간에 패널 한 명 더 있는 줄 알았어요. 준영 형님의 따님 목소리가 방금도 이렇게 들렸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도 들어왔습니다. 예, 그 얘기, 그러니까 오늘 목소리 안 들렸어도 아마 그 얘기를 했었을 것 같아. 아무튼 건강하게 가족들이 잘 지내는 걸로 안부 인사라고 생각하고 예.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아무튼 간만에 따님 목소리도 오랜만에 이렇게 들어가지고, 녹음 중에 항상 이렇게 소리가 들려가지고 그게 좀 재밌었는데, 그걸 오랜만에 아마 청취자분들도 같이 느끼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준영 형님 아무튼 육아 때문에 뭐 바쁘시고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이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뭐 시간 되시면 이렇게 시간 되면 종종 나오겠습니다. 너무 연락 감사하죠. 주십시오. 너무 좋죠. 예. 알겠습니다. 뭐 자유롭게 또 말씀 더 하실 거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빨리 가셔야 되나 보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준영 형님을 이렇게 놔드려야 될 것 같네요. 우선은 준영 형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이렇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 우리는 회식 때 아마 회식 한 8월이 될지 모르겠는데 12주년 회식 때 그때 뵙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꼭 지켜줄게. 또 하루를 살았지. 정말 잘했어. 수고 많았어. 늘 생각해 잠깐 못 봐도 떠올라. 너무 소중해. 잠자는 네 옆에 조심스레 누워 달콤한 숨결을 느껴. 예전엔 전혀 알지 못했던 행복 언제나 감사해 할게. 우리의 기적 넌 빠르게 변해가겠지. 괜찮아, 다 잘할 거야. 늘 네 곁엔 우리가 있어. 걱정 마, 꼭 안아줄게.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주간 K리그 방송은 K리그 넘버원이에요. 아까 원래 궁금했지만 그 뭐라고 해야 되냐, 마치 그러니까 이 연기가 제가 연극 동아리를 했지만 연기를 생각보다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리얼한 반응을 위해서 무슨 징크스일까 뭐 궁금해가지고. 무슨 징크스라? 아까 말씀하신 거 근데 알고 봤더니 독일 그쵸, 그거였었네요. 마멜로디가 플루미넨스를 이기고 그쵸. 우리가 도른트문트를 이길 경우, 네, 그쵸. 울산이. 네. 우선 바로 시작할까요? 예. 네. 그러세요. 생각보다 선배님이 빨리 오셔가지고. 일 끝난다 바로 보는 네, 오늘 바로 오셨어요. 예, 바로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후반전에는 그 20일 토요일 날 있잖아요. 20일 토요일 날 경기 몇 개를 제가 좀 준비했어요. 그거 하면서 성남과 아산 경기 그 얘기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후반전에는 일요일 날 경기들이랑 나머지 아래층 사람들 재훈 씨랑 이제 그런 것까지는 안 돼. 굳이. 네, 아마 그렇게 될 것 같다. 혹시 그래도 알고 계시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두근거렸지. 누군가 나의 뒤를 쫓고 있었고, 검은 절벽 끝 더 이상 발 디딜 곳 하나 없었지. 자꾸 목이 메어 간절히 내 이름을 되뇌었을 때 귓가에 울리는 그대의 뜨거운 목소리, 그게 나의 구원이었어. 마른 하늘을 달려 나 그대에게 안길 수만 있으면 내 몸 부서질 때도 좋아. 사랑 너무 태양 가까이 날아 두 다리 모두 녹아내린다고 해도 내 맘 그대 맘속 그로 영원토록 달려갈 거야. 내가 미웠지. 난 결국 이것밖에 안 돼 보였고, 오랜 꿈들이 공허한 어린 날의 착각 같았지. 울먹임을 참고 난 몰래 내 이름을 속삭였을 때 귓가에 울리는 그대의 뜨거운 목소리, 그게 나의 희망이었어. 마른 하늘을 달려 나 그대에게 안길 수만 있으면 내 몸 부서질 때도 좋아. 사랑 너무 태양 가까이 날아 두 다리 모두 녹아내린다고 해도 내 맘 그대 맘속 그로 영원토록 달려갈 거야. 허약한 내 영혼
좋아 사랑 너무 태양 가까이 날아 두 다리 모두 녹아내린다고 해도 내 맘 그대 맘속 그로 영원토록 달려갈 거야 네, 안녕하세요. 잘 네네. 지냈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예. 다들 바쁘셔갖고 그런가 보네요. 네네네. 뭐 갑자기 이렇게 부탁드려서 죄송하고. 아닙니다. 네, 뭐 아마 시간도 여유가 있어서 괜찮습니다. 다행이네요. 아무튼 뭐 짧게 예, 좀 예. 길게 하면 왠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아닙니다. 네, 짧게 한번 오늘 하는 걸로 가시죠. 예. 이게 그냥 중간에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우 씨랑 재훈 씨가 하는 거는 후반전이다. 아마 내일 녹음하게 될 것 같고. 예. 오늘 더 하필이면 제가 있는 회사 부근에 여자나느님께서 일을 하고 계셔서 끝나고 이따가 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 오프닝이랑 댓글은 그걸로 하고 그거 끝나고 이 지금 녹음본이 그 뒤에 딱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면서 이제 형님과 하는 녹음분이 이제 전반전을 마감하는 그런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도 없는 오솔길 나만이 쓸쓸하게 걸어가네 지쳐 앉아있는 사람을 봐도
네, 고생하셨습니다. 끊어야 되죠? 예, 빨리 끊어야겠네요. 죄송합니다. 아유, 수고하십시오. 다음에 네. 다음 주에도 기회 되면 참석하겠습니다. 아우, 예. 좋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예,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예.